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사 직전에 이 박사입니다. 야, 씨발, 뭘 아사 직전이야. 니 배 보니까 남산만한데 임신 8개월이야. 아유, 뭐 거의 몸매야 임산부지 뭐. 큰 가슴, 큰 배. 밥을 안 먹었어? 아, 저녁도 못 먹고 지금 10시 넘었잖아요. 아,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또 녹음실로 왔습니다. 쪼꼬레 사왔네 지금. 아, 초콜릿 사오고. 음. 아니, 그 조지아 커피 3개 사니까 페레로로쉐 5개들이 하나를 저기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샀어요. 네. 아, 우리 방송은 말이야. 이렇게 항상 10시가 넘어서 하는데, 뭐 이유는 뭐 우리가 바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3회 연속 메뚜기 하다가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정겹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기도 뭐 우리 녹음실은 아니고 오늘 저 사장님 퇴근해야 되는데 항상 퇴근 못하게 붙잡아두고 있어. 아까 주무시고 계시던데? 여기 자고 있더라고. 자고 아, 깨워가지고 네. 일하세요 일. 그랬더니 그 스컬이랑 하하 무슨 앨범 녹음 때문에 요새 계속 밤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고 있는 거 깨웠는데 저번 저 뭐 리뷰에 말이죠. 그 뭐야 우리 무슨 특집이었지? 삼성교육대 특집했지. 아 맞다. 아, 맞다. 삼성교육대 특집이었는데 삼성교육대를 왜 1시간만 했냐고. 그렇지. 그렇게 막 뭐라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또 아주 개털리더라.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메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녹음 시간을 2시간, 3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10시 넘어가지고 10시 왜 10시에 시작하냐면 10시에 보통 사람들이 녹음 시간이 그때 끝나. 그렇지. 그렇죠. 끝나면 우리가 살짝 가서 조금만 한 2시간만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탁하기 때문에 우린 또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염치 있게 2시간 부탁하는데 걷다 대고 3시간, 4시간 녹음할 수 없지. 그래서 삼성교육 특집 1시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더 하고 싶지. 원고를 하루 이상 준비하고 하는데 그럼요. 당연히 2시간, 3시간 하고 싶지. 그러니까 또 이 1시간짜리 원고를 2시간, 3시간 하는 건 쉬워. 근데 2시간, 3시간짜리 원고를 1시간에 압축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지. 네, 우리가 그렇게 엑기스만 던져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 말이야. 뭘 거기다 대고 또 비판을 하고. 야 근데 그 욕은 좀 나오더라. 반문화 특집 그거랑 왜 삼청육대 엮어놔가지고. 그거는요, 네.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만약에 분리시켰잖아? 음. 분리했으면 분리했다고 또 욕해. 그렇지. 진짜라니까? 네. 그치. 내가, 요거 합치면 욕을 먹겠다 생각하면서 같이 올린 거는 분리하면 또 분리했다고 욕하게 돼 있어. 아, 그래서 올렸고요. 음. 좀 짜증나는 한 개는 내가 방금 염치 얘기했는데 우리 청취자들도 염치가 있어야 돼. 아니, 진짜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그치? 왕복 한 1시간 반 거리 있는 걸 자기 택시비 들여서 자기 매상 못 올리고 그렇게 와서 열심히 해준 분한테 어떻게 그런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하나. 그러게요. 아유, 그거 직접 보면은 상처 안 받겠어?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 그게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친구들도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또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 사실은 우리 반말 특집을 왜 했어? 툴을. 해달라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해달라 해서. 그래 내가 막 오늘 말이야. 원래는 반문화 특집 3 하려고 그랬어. 이 양반들이 내 성격을 모르나봐. 우리 대전 특집 2 왜 했어? 대전 특집 했다고 욕 졸라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 네. 대전 특집 2 해버렸잖아. 내가 반문화 특집 3 하려고 그러다가 에이씨 내가 뭐 청취자라고 싸움 많아. 그래서 오늘 다른 걸로 하는데. 네. 자 오늘 하여튼 그거는 뭐 이따가 다시 리뷰 얘기는 하고요. 네. 오늘 문제는 리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속보가 하나. 우리가 지금 예, 시사 문제. 오늘 월요일이지. 네. 월요일 10시에 녹음하려고 전철 타고 오는데 속보가 떴더라. 문건 공개됐다고. NLL 문건을 국가정보원에서 드디어 우리 국가정보원이 네. 바보짓을 하다 미쳐버렸어. 이제 바보짓도 모자라가지고 아니 그동안 바보짓 졸라 많이 했잖아. 무슨 그렇지. 어디 호텔에 가갖고 망 안 세웠다가 도둑질하다 걸리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무슨 국가정보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어떤 기본 미행하다가 걸려가지고 걸리고. 씨발 대사관 외국 대사관한테 욕 개같이 얻어먹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제는 댓글 알바놀이 하다가 걸려서 요것도 처먹고. 그거 욕한 거 막으려고 NLL 문서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지. 이거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 세계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대내 선포한 거지. 그렇지. 아니 세상 전국 세계 200여 개 중에 말이죠. 음.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가 확실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정보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를 흘리는 정보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나 세상에. 아니 그것도 흘린 것도 아니고 언론에 공개를 그러니까 해버렸잖아 지금. 이런 정보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야. 최초입니다. 최초. 세계 최초. 아니 원래 있는 정보도 감추는 게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씨발 막 퍼주고 흘리고 있어. 그리고 말이죠. 이게 또 존나 웃긴 거예요 중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간다며. 그렇지. 네. 중국 가면 또 중국 국가주석하고 면담을 할 거 아니야. 정상회담을 할 거야. 그렇지. 내가 봤을 땐 중국에서 정상회담 안 한다 그럴 것 같아.
그치. 아니 이렇게 씨발 대한민국은 그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밀 회담도 까는 나라인데 그렇죠.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나? 할 그렇죠. 필요가 없지? 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기관이 네, 제 느낌은 그래요. 자기 살자고 지금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음지에서 일하면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자기네 모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양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박정희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그치. 국정원이 다시 활기를 치고 있어요. 이거 말이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거를 지 마음대로 오픈할 수 있나? 아니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모가지가 2개야 3개야. 이건 분명히 교감이 있었다. 아, 그렇죠. 재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럼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박근혜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일국의 대통령 사람이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국정원에 그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관여된 바 없다. 자, 그런데 국정원 자체가 이 선거판을 부정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러면 그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뭐 아니라는 거야. 그게 득이 됐든 실이 됐든 선거 자체가 부정이에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민주당도 등신이야. 내가 늘 민주당 등신이야 그러지만. 아니 지금 그 시민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민주당에서 같이 씨발 장애 집회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NLL 발언 다 오픈하라 그래. 그치. 야, 좋다 오픈하자. 오픈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를 하고 우린 나가 장애투쟁한다. 선명 야당 그 길 노선을 걸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씨발 언제부터 그 민주당이 그 뭐야 국민들을 생각해줬다고 지랄 뭐. 원내 투쟁. 아니 후진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뭐 니들이 언제 민생법안 신경쓰다고 민생법안 얘기에 취하고 있나? 이거 지금 말이죠. 지금 대화록도 이거 짜집기 공개지. 네. 전부를 공개 안 한 거야. 그치. 이거 짜집기 공개한 거 보면 원래 새누리당에서 뭐라 그랬어? 무현이 포기. NLL을 포기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정일이한테 준 거야 그냥. NLL 니네 가져가. 이런 의미였다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아니야. 이 완충지대를 만들자. 완충지대 평화지대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예. 중국하고도 무역도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하나 뭐 서해에서 서해오도. 북한의 폭격 얻어맞고 예, 평도 예, 또 예. 뭐야 배침몰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다 이명박 정권에서 등신같이 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그 서해 평화지대 해결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싸워서 이기긴 격퇴를 시켰지. 이 등신 같은 정부들은 두드려 맞거나 아유 씨. 자, 두드려 맞고 그리고 쳐 울고. 지금 그쪽에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자체가 그 국토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 주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해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서 DMZ 지역에 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해도 돼. 다 싹 짜집기 하지 말고 자 오픈을 낮추고 뭐 비난 받을 것은 비난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지 국정원 조사 이거 완전 국기의 문란이고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 하야 할 일이야. 이건 이거대로 국정조사하고 저 장애투쟁 하라 말이야. 강력하게. 지금 저기 새누리당하고 막 민주당이 말이지. 새누리당하고 싸워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조경태 같은 애들은 뭐 문재인 욕하고 자빠져 있고 뭐하나 지금 뭐 어디 씨발 아군 조건을 구별을 못해 피아 식별을 못해 지금 봉사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전문을 다 까면 아무것도 없거든. 단순히 물타기밖에 안 된다고 지금. 걔들이 요만큼 우리 대선 전부터 계속 요만큼 뭐 얘기하고 그렇지. 또 조용해지면 또 까고 요만큼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 네. 얘들은 이게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 그렇죠. 왜냐면 조중동에서 다 빨아주지. MBC, YTN, KBS 다 빨아주지. 얼마나 좋아. 아까 KBS 그 지금 노조에서 긴급 성명 발표한 거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거기서 그냥 KBS가 재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뉴스를 가장 긴급 보도를 했어요. 이 NLL 공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물타기에 가장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BC에서 며칠 전에 그 국정원 관련 프로 해가지고 그 PD들의 어떤 편집권을 그 부장이 통제를 했어요. 이 부분도 국정원 세 글자만 들어가면 얘들이 지금 학을 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다 까도 손해볼 아이 씨발 날 좀 갖다 써.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다음 선거에 나가야겠어 진짜. 이 민주당 또라이 것들한테 가갖고 기대기 새파란 놈한테 욕을 얻어 처먹어 이것들이 정신 차리지 씨발 뭐 하는 짓걸 하면 모르겠어. 자,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민주당이 못 살리잖아. 아니 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아니 옛날에 YS DJ가 야당할 때는요. 네. 이거에 3분의 1, 4분의 1밖에 없었는데도 싸웠어. 그치. 뭐 하고 있나. 지금 점점 이제 광화문 쪽에서 있는 집회들이 점점 그
점점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압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고등학생한테 최루액을 발표를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괴로워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의 온도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불법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진압을 할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왜 분노가 지금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죠. 아니 그 미성년자가 담배를 폈습니까? 사람을 때렸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미성년자한테 최루액 발사하는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새누리당 이중대가 된 것 같고 그 제인이 형이나 철수 형이 좀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들도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뭐 좀 힘 있는 사람들 옛날에 네. DJ나 와이스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앞에 좀 이끌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짜증나게. 자, 그거는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뭐 우리 시사 문제 할 거 뭐 있나요? 뭐 좀 가벼운 거 합시다. 네. 드디어 월드컵은 어찌어찌해서 올라갔고 네. 최광희 감독은 이제 그만두셨고 네. 홍명바 감독이 이거는요. 또 내가 고대. 언제 그랬지? 네. 이거 이 협회 한번 협회가 문제라고. 협회 특집 한번 까자고. 예. 이거 축구 협회 개새끼들 진짜 홍명바가 감독되는 건요. 몇 년 전부터 내정돼 있었어.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홍명바였어. 이거 축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 감독은 홍명바다. 최강희는 지나가는 사람. 당연히 최강희는 중간에 잘릴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고요. 최강희 감독 스스로도 나는 저기 지역 예선까지만 하겠다. 예.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아니 예. 미련이 없으니까 미련이 없으니까 깔끔한 거예요. 오히려 나온 거야. 예. 그 다른 감독들은 그때 왜 전부 다 사양했냐? 이럴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 내가 미쳤나 들러리스게? 음.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거고. 그래도 최강희 감독 사람이 많이 좋아가지고 이 독이 든 성배를 든 거야. 그리고 말이죠. 홍명보 감독이 원래는 코치 경험이 없습니다. 코치 경험이 없었어. 그 대표하다가 코치 자격증도 없었다니까. 자격증도 없는데 그 청소년 대표 감독했지. 위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잖아. 감독했는데 그것도 말이죠. 원래는 당시에 U20 월드컵 감독이 조동현 씨였어. 조동현 감독이었는데 이 양반이 나름 잘했다고. 네. 2007년도에서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한테 2대3으로 지기도 했었고 선전했었고 2009년에는 아시아 총선에 가서 4강에서 잘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뭐가지 치고 홍명보가 감독이 됐어요. 이유가 뭐야? 아니 이건 라인이지. 홍명보 고대 라인, 조중현 고대 라인 이 라인이야. 그래서 홍명보, 조중현, 박주영 씨. 이 라인로 줄기차게 가는 거 아니야. 저기 훈련소 입소했더라. 그래. 네. 훈련소 입사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계약 경기 그것도 쌩까고 그냥 왔더만. 네, 셀탑이고. 내가 박주영 그럴 줄 알았고 우리 칼럼 쓴 데가 어디지? 투데이 신문. 투데이 신문에 박주영의 어떤 지금까지 개짓거리는 내가 칼럼 쓴 거 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협회, 축구협회 네. 정몽준의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명보가 당연히 감독됐다 이런 거는 이 사조직이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전에 왜 조광래가 감독했었지? 예. 조광래는 축협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 축협이랑 맨날 싸우고 이랬다고.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조광래 저거 나중에 잘린다 이랬거든. 네. 결국 잘렸잖아. 그러고 보면은 같은 고대 출신인 차범근 씨는 참 그 사람도. 에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광래 해임이 적법한 절차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냥 회장단 조중현이하고 정몽준이랑 쿵짝쿵짝 잘랐거든. 근데 예. 98년 월드컵 때 방금 차범근 얘기했지만 차범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그렇게 잘랐어. 이거는 축구협회가 이렇게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제일 큰 협회거든. 민주적인 형태의 이게 말도 안 되는 협회가 거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문제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음. 이게 축협이 지랄을 하면 언론이 이걸 까야지.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 여기를 안 깐다. 그래 난 박주영 기사를 그렇게 깔아주는 거구나. 박주영이가 아니 이천수가 박주영처럼 행동했으면 지금 안드로메다 있어. 안드로메다 있다니까. 그치. 존나 까였을 거야. 박주영 고대 기독교 라인 이게 살아남는 거죠. 예. 아까 조동현 감독 경기고, 얘기했지. 그치? 조동현 감독은 저 경희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예. 여기 라인에 지금 못 들어. 우리나라는요 연고대 안 나오면 축협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집단을 가도 연구대 안 나오면 못 한다니까. 아니 언론사도 마찬가지,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기자들도 이 라인에 그냥 허허후하고 따라가는 거야. 원래 언론의 뭡니까 기본 정신이라는 게 비판 정신 아니야. 네. 이거를 전혀 못하고 말이야. 침묵의 칼. 정몽준 장학생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그 정몽준한테 이제 뭐 초원지를 받고 이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2년마다 한 번씩 출입처를 바꿔야 돼. 그렇죠. 네. 그래야 이런 카르텔이 안 생기지. 네. 맨날 거기 똑같은 사람 똑같은 데 가니까 이런 게 생기고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협회만 이런 건 아니고 뭐 농구협회도 그렇고요. 야구협회도 그렇고요. 다 이 지랄들입니다. 지금. 아 그래 얘기해볼까? 나온 김에 유도협회 한번 얘기해. 유도는 또 뭐야? 용인대. 용인대지 유도는. 그렇지. 씨발 유도는 또 용인대가 꽉 잡고 있어요. 네. 유도 선수 국가대표 유도 선수는 95% 이상 용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도한 대학 많아요. 한양대, 경기대, 그리고 동아대. 동아대, 계명대, 청주대, 또 저 한체대 음. 예. 많지? 근데 선발전하면 무조건 용인대가 용인대. 휩습니다. 음. 요즘은 이게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유도한 애들은 무조건 용인대 가려 그래. 그렇죠. 용인대 안 가면 국가대표가 안 되는데 뭐. 딴 데 가면 어차피 안 운동을 더 돼. 못한다. 그치? 여기 가장 피해 본 게 누구야? 윤동식이지. 예. 비운의 운동하는 윤동식인데 윤동식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국제전요 엄청납니다. 그 성적이 나갔다 하면 우승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에는 한 번도 출전 못했어. 네. 왜? 용인대 비용인대니까. 조인철이 있었거든. 아, 그렇죠. 그 예. 조인철이랑 맨날 라이벌이었는데 뭐 하면 지는데 뭐. 그러니까 한 판으로 못 이기면 판정에서 무조건 지는 거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엽도 비용인대였지? 한체대인가 아마 그럴. 그래, 맞아요. 한 맞나? 하여튼 제가 비용인대야. 알기로 체육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러니까는 김재엽도 자신의 제자들 음. 계속 이 용인대한테 말리는 거야. 그래갖고 김재엽이가 제일 많이 싸웠다고. 협회들 와서 막 책상 엎고 이랬는데 절대 안 고쳐집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태권도 관장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예. 그 자신의 아들이 그 어떤 협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주류가 아니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송대람 씨라고 있어. 송대람 예. 선수. 예. 저 정훈 감독이랑 같이 맞자라고 그랬잖아. 예. 이 송대람이 청주대 출신이야. 어. 늦게 저게 된 거지. 대표팀 발탁됐는데. 예. 대표를 되게 늦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거의 내가 나이 만땅 차가지고 한 걸로 완딱 잘했어. 알았는데. 이 양반이 그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을지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안 봐도 유튜브? 안 봐도 그러니까 네. 이 협회 수영협회도 얘기해볼까? 아니 이건 뭐 자세하게 나중에 언제 협회 얘기를 한번. 협회 특집. 우리나라 스포츠는요. 음. 이 협회가 다 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크지를 못해 이 협회 때문에. 음. 오죽하면은요 축구 국가대표가 되려고 돈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 야, 귀화도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아이, 그러니까 안현수는 귀하 있잖아. 그렇지. 어머 빙상협회 이씨야. 하여튼 협회가 문제고. 할 게 우리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씨,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하여튼 자 우리 그만 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니까 그 시사 문제는 두 가지만 하고. 예. 우리 그거 얘기해 봅시다. 우리 EJ 동정. 예, 리뷰 얘기는 아까 했고. 예. 어. 뭐 더 할 거 있으면 더 하고. 리뷰 너 개 털리는 거밖에 더 있어요? 저는 뭐. 맨날 아니 요새 진짜 저와 세작의 지분을 거의 이 작가가 다 가져갔더라고요. 나는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 존나 오래 살 거야. 불로장생. 원래 장수 집안인데 네. 말이지. 이제 요걸 얻어먹어서. 아니, 근데 점점 이제 악플 그야말로 악플에는 점점 이제 저희도 둔감해지고 있어요. 저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생각 없이 나는 악플들은 아무리 해봐라 우리가 넘어가나. 근데 뭐 이 사람 뭐 악플 다는 사람들 어떻게도 욕하는 사람들이고. 아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정당한 비판일 때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더 욕해 주시고. 뭐 이지 동정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저희 내일 그 이 박사와 세작이 다른 방송 하나 만들어서 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작가님 감사합니다. 최초로 팩트 TV에 나가신다고. 예. 저희 팩트 TV에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1시까지 1시간 반 아니야? 저기 30분 좀 줄이기로 했대요. 그래? 잘했습니다. 예. 야, 1시간 반 너무 길어. 예, 너무 길어요. 그래. 그 시간에 이 작가와 윤세작의 역사 대깔꼬만 이 박사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 박사와 윤세작의 역사 대깔꼬만이라는 제목의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우리 이재랑 다른 거는 우리 이재는 근현대사를 다루지만 저희는 근대 이전의 역사와 현대 역사를 비교해서 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조선시대. 그렇죠. 네. 조선시대 혹은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사료가 판단이 되고요. 많은 관심과
애청, 예. 또 팟캐스트 올라오면 청취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기 이 작가 한번 잡아보려고. 말도 안 되는 잡히겠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야, 자빠졌네. 서태지와 애들에서 서태지 나가고 예. 양현석이랑 이준호가 그룹 만들어 잡으러 가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이 방송이 내일 안 올라오겠다. 아 그렇네. 아, 아니 예. 뭐 다음 주에도 하면 되지. 아니 예. 원래는 방송 시간이 몇 시였어? 원래 방송 시간은요. 화요일. 화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였는데 우리의 개념 방송국 팩트TV에서 촛불 집회에 대한 중계 방송으로 인해서 저희 방송을 뒤로 늦추자는 제안을 했고요. 저희 촛불 집회에 동참하는 의미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추고 방송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스튜디오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항상 촛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촛불 하나 어떤 식으로라도 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자, 또 뭐 있습니까? 예, 뭐 오늘 근데 뭐 하나? 오늘 본격적 방송. 네. 오늘은 기아 자동차 특집입니다. 아, 오랜만에 기업 특집 한번 하려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죠. 요거 하면 또 요거도 먹어.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만 또 요걸 얻어먹거나. 뻔하다. 지금 상황이 시국이 어떤 상황인데 그따구 기업 특집을 하고 있나? 또 이런 얘기를. 뻔히 그러게요.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지 뭐. 예, 일단 이걸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특집 오랜만에 예. 기업 특집하고.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요. 저희가 근현대사 전문 방송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시사대담을 표방해서 방송을 시작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스포츠, 정치, 문화 다 합니다. 그렇죠. 반문화는 말 그대로 반문화였고 안 그래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다 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 뭐 예. 협회 특집 한다고 그거 스포츠고 그렇죠. 다 하기 때문에 경제는 이게 기업 특집이죠.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뭐 근현대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근현대사 전문 방송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고 있어 이 사람들. 뭐 물론 근현대사를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많이 하지. 예. 아니야, 그게 하지만은 제일 재밌어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아 자동차 특집인데 오늘 내가 이 원고를 쓰면서 말이지 생각해. 내가 오늘 기아를 너무 빨아주는 것 같아. 잠깐. 오늘도 변함없이 쪽대본이에요. 아예 요번엔 제가 프린트할 시간도 없이 대본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봤는데 와, 천하의 이 작가가 이렇게 기업을 칭찬해주는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다 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현대 기아차 관계자 여러분들은 빨리는 게 너무 고마우면 연락해서 광고를 내놔! 빨리! 광고를 이제는 Y로 안 받고 우리는 정식으로 광고를 받겠습니다. 아니 광고를 말이죠. 우리가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와. 막상 하다 그러니까 연락이 뚱겼어. 이 양반들 해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말이지. 아니 그 전에 많았거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광고 수제로 다닐 수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쪽팔리게 네. 그럴 수는 없고 천하 EJ가 말이야. 안 그래? 300만이 드는 팟캐스트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기아 자동차 특집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 봅시다. EJ 오빠들 화이팅! 자 이 박사 기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나? 내 차. 너 스포티지지. 아니요. 야, 이 개새끼야. 스포티지 야, 이게 94년 스포티지 나왔거든. 예. 그러면 아니야, 저는요. 뉴야 뉴. 뉴야? 아니, 제가 처음 차를 산 게 2003년이거든요. 그때 올드 스포티지 샀어요. 10년 된 차. 10년 된 차. 10년 된 차, 본네트 다 껍데기 벗겨진 차. 그거를 카오디오가 그때 파나소닉 거였는데 카오디오 값 20만 원만 주고 그 차를 샀어요. 1년 동안 잘 몰고 다니다가 야, 저거 말뚝끼어였어? 예. 야, 그럼 기름 무지하게 안 먹어 그거. 장난 아니에요. 잘 몰고 다니다가 과야로 인천을 가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을 켰는데도 안 돼. 그래서 차를 공장에 맡기고 그날 또 대차게 어디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차를 찾아서 오는데 언덕길 올라가는데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이제 오디오만 떼서 오디오는 또 딴 데 팔고 그리고 다시 산 차가 뉴 스포티지. 아니 왜 스포티지를 이렇게 좋아해? 그것도 옵션 하나도 없는 깡통. 수동 또. 깡통 스틱. 내가 예전에 씨발. 아니 내가 예전에 어떻게 여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차를 모는데 여자가 자꾸 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중에 이제 갑자기 여자가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다가 이제 차에서 내리고 그냥 가더니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니 차 스틱이래 가지고 손 한 번 안 잡았다고. 야, 이거 저기 몰다 보면 계속 스틱이면 저기 기아 바꿔야 되잖아요. 스틱 몰면서도 손 잡을 수 있어. 아이 서울에서는 아유 나 아, 서울에서 안 돼, 안 스틱 돼. 몰다가 발목 나가는 줄 알았어. 야 짜증나. 아니 제가 지금 스틱만 거진 10년 몰았잖아요. 음. 이제 슬슬 도가니가 맛이 가기 전. 아니, 아파 죽겠어요. 이 박사 뉴스포티지는 네. 옵션은 기본 옵션 저 에어컨 하나야. 자동 옵션 에어컨 하나도 없어. 자동 에어컨 하나에다가요. 참고로 시트가 1000입니다. 저 직물입니다. 천 시트, 직물 시트. 예. 나 진짜. 또 기아하면 생각나는 게 음. 아까 협회 얘기 나왔는데 중대 라인 음. 기아 자동차 예전에 기아 농구, 자동차 농구. 농구단 제가 팬이었습니다. 예. 당시 기아 산업. 예, 당시 기아 산업 그 허동택 트리오 예전에 한기범 있었을 때 뭐 유재학 강정수 강정수. 있었을 때 그때 라인 뭐 그리고 예전에 조동기라고 하나? 알지. 예, 센터 조동기 이훈재 뭐 했을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그 마지막에 허재가 지금 허재 감독인가요? 허재 씨가 그때 그 눈 찢어져가지고 손 부러져가지고 농구했을 저거 때 말이에요. 그때도 생각나고. 방금 또 기아 농구하니까 또 파벌 또 생각나는데 당시에 기아 산업에 파벌이 있었어. 유재학이 연세대 출신이었거든. 예,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중앙대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유재학을 예. 빼돌리는 거야 이 새끼들이. 아. 근데 유재학이 정말 컴퓨터 가드였거든. 예, 정말 그렇죠. 천재 가드였고 예. 그렇지. 국가대표 가드였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은퇴합니다. 당시 그렇죠. 저 감독은 박예일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왜 은퇴는 무릎 부상 때문에 은퇴했는데 네. 그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무릎 부상인데 이 허재하고 애들이 다 따 시켜가지고. 다 시켜갖고 그만둔 거야. 음. 이건 우리나라 국가 정말 그 유재학 감독이 그 당시 선수였지. 정말 잘했어. 우리 예, 잘했지. 잘했어요. 국가대표로 우리나라 팀으로서는 손실이었고. 지금 그 감독도 잘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이상이 나네. 그 유재학이 스코어는 아니고 이제 저기 어시스트 민환가드라 그러나? 그래 당시에 동구대단체 기록이었거든. 한 경기에 어시스트 20개. 야 거의 한국의 존 스타크턴인데. 그래 그렇지. 그 당시에는 또 1쿼터 2쿼터가 아니고 전반 후반이었잖아. 그렇죠. 그 요즘처럼 그 어시스트를 막 이렇게 잘 안 줬다고. 그렇죠. 진짜 정말 잘해야 한 개 주고 이랬지. 예. 난 진짜 어떻게 이거 다 기억하지? 근데 아니 내가 유재학을 예. 참 좋아했어. 아, 그래갖고. 그래?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이제 강동희 자리를 비워주기 위한 모종의 그럴 수도 수책일 있지. 수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 강동이가 들어왔으니까. 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김영만 그리고 나중에 그 토토하다가 걸린 양경민 해가지고 전부 중앙대 라인이네요. 그렇죠. 양경민도 기아였나 알걸? 양경민은 나중에 동부로 갔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네. 그런 걸 또 뭐 없나? 그게 다야? 예. 세장. 저는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어쨌든 현대 자동차 업계 1위였죠. 네. 기아 자동차 업계 2위였습니다. 근데 이 거대 기업들이 합병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조직 문화에 어떤 이 흡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현대차가 과장급 이상 30%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자 기아차 소아리 공장의 관리자급 약 50%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1999년 2월 4일자 한겨레 20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인수 8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기업문화 조사에서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등 조직 애착도에서 현대차는 4.05로 높았으나 기아차는 평균을 밑도는 3.78을 기록했다. 2007년도 1월 11일자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때 그 인수 후에요. 2000년도 말에 현대자동차의 관리자급 124명이 기아로 가고 기아의 관리자급 87명이 거꾸로 현대로 차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명칭도 바꾸고 호칭도 바꿔요. 인사 고과도 바꾸고 업무 시간도 변경을 했는데 이때도 기아차 노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2004년도 12월 25일 했는데 현대자동차 중심의 재편으로 기아차가 단순한 생산 하청 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한동안 현기차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재료를 모두 현대 모비스? 오토 거기서 다 공급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기아차는 어쨌든 현대가 움직이는 거 액션 뒤에서 백업이야. 차종은 제일 많이 뽑았으면서. 기아하면 생각나는 게 현대야? 그렇지. 지금 상황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알았어. 가장 큰 기업 문화가 결합이 됐을 때 나오는 오류들. 알았어. 알았고.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예. 들어가 봅시다. 1997년 1월 23일 날요. 한보가 부도를 맞아요. IMF 사태 전주곡이었죠. 예. 한보가 부도를 맞고 한보가 부도를 맞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의 연쇄 부도가 터집니다. 산미, 우리 이 박사 고향 야구 슈퍼스타즈. 슈퍼스타, 산미, 진로,
예. 뉴코아, 아시아자동차, 혜태, 쌍용중공업, 효성기계, 청구, 우방이라, 통일중공업, 영진약품, 두산개발 뭐 살짝 자고 일어나면 연일 유망했던 대기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싹 사라졌어. 싹 쓸어갔지. 이들이 쓰러진 이유 뭐 별거 없어요. 그 방만 경영이지 뭐. 그렇죠. 그 개발 독재 논리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서 사세를 대우처럼 막 마구잡이 확정하고 장기 자본보다는 단기 자본에 추종했고. 그러니까 영업 매출이 1,000억이고 순이익이 200억인 회사가 부채가 3,000억에 매해 이자만 300억이 넘어가는데 야, 매해 100억 적자네요, 그럼. 그게 정상이야? 정상의 회사야? 망하기 당연한 거지. 또 그러니까 당시 대기업들은 국내 은행은 물론 외국 자본에까지 손을 벌렸는데 이 IMF 가까워지고 이 환율이 뛰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빚이 100억짜리 빚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200억 되는 거야. 그렇죠. 환율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랬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비슷한 일이 해외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요새 저기 뭐야 우리 버냉키 쇼크라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양적 완화 예. 축소 때문에 우리 지금 주가도 지금 코스피도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참 걱정이네. 아니, 도대체 주가 3천 찍고 뭐 어쩌고 한다더니 무슨 창조경제 어쩌고 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얘들은 뭐 잘못되면 다 남의 나라 탓이야. 저희한테 Y로 안 줬던 그 모 그룹에서는 지금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산? 음. 야, 저 두산 저 확정했다더라. 중앙대학교 뭐요? 퇴출. 퇴출. 예. 역시 에휴. 우리가 아무리 지랄해봐 소용이 없다. 그럼요. 네. 그래. 그런데 하여튼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서 음. 이런 와중에 말이죠. 여러 군데 막 대기업들이 쓰러졌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납니다. 이거는 깜놀이었죠. 깜놀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서열 8위였거든 당시 기아가. 음. 그리고 기아의 침몰은 한보의 침몰과 또 달라요. 음. 왜냐하면 한보라는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했거든. 정태수인가? Y로로 그치. 정태수. 네. 그러니까 원래 정태수가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다고. 그렇지. 예. 그런데 점쟁이 말 듣고 너는 당신이 사업하면 성공한다 그래갖고 그래? 그래갖고 완전히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 그 주인공의 삶이랑 그래. 똑같은데. 은행 빌려서 네. 저 뭐 기업 인수하고 또 그렇지. 막 할 때 그래갖고 아, 생각난다. 음마아파트 사거리에 떡하니 한보 써 있었던 그. 그러니까 예. 돈이 돈을 굴린다 뭐 이런 하여튼 그렇지. 그런 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태수였는데 하여튼 정태수의 한 번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갑툭튀였고 네. 기아는 아니죠. 기아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치. 하고 개를 같이 한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방 전 44년도 우리가 해방 45년도 했으니까 44년도에 김철호가 이 조선으로 돌아가지고 이 기업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광복 맞고 저 정부 수립되고 이렇게 계속 같이 커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과 태생 연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의 몰락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또한 다른 회사 현대, 삼성, 롯데 이 다른 재계 10대 그룹은 말이죠. 전부 1인 총수 아니야. 그렇지. 또 정주영, 이건희, 뭐 이런 식으로. 다 예. 하나 다 지가 하고 또 지 아들한테 주고 그렇죠. 손자한테 주고 이런 예. 식이었잖아. 그런데 기아는 말이죠. 전문 경영인 체제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합니다. 두산도 잠깐 하긴 했지. 아니 그거는 씨발 쇼맨십이고 예. 쇼맨십으로 보여준 거고 예. 기아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죠. 이런 그룹이 기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 우리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아그룹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44년에 김철호가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자전거를 생산하면서 박휘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얘네 그 일종의 그 뭐야 상징물이야 얘네. 밥인가 바퀴. 그리고 1961년에 오토바이를 생산했고요. 1963년에는 3륜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기아가 드디어 마쓰다와 기술 제휴를 해서 승용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브리사라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브리사가 뜻이 뭐야 예. 이게? 라틴어인가 스페인어로 이게 산들바람이나 뜻일 어.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사가 1975년에 1만 대를 팔아치워요. 아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 1만 대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당시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면 이거 한 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무사하지. 예. 그리고 1976년에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고 1979년에는 자전거를 삼천리 자전거로 분사시켜서 자동차에만 집중합니다. 아 그럼 삼천리 자전거가 원래는 예, 기아랑 그렇죠. 같은 괴를 했던. 삼천리 예. 자전거 요즘 삼천리 삼천리 자전거 요새 렉스포라고 그러죠. 렉스포? 예. 렐렐렐렉스포. 예, 예. 1980년대 들어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기아 자동차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당시에
모두가 기아차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신차 한 대 만들고 끝내자고 만들었던 차가 완전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 차가 바로 달리는 꿈, 이건 베스타구나. 봉고입니다, 봉고. 네. 봉고. 봉고, 12인 승합차 있고, 이제, 봉고 9이라고 이제, 9인 9인 승합차도 12인승 있었고, 있겠죠. 그랬죠. 아주 대박이 났죠, 그때. 그래서, 봉고의 신화가 점점 죽어가던 기아를 단숨에 살려냅니다. 한 방에? 예. 그리고 뭐, 달리는 꿈, 베스타, 그리고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록스타, 그리고 나의 꿈, 나의 차, 브라이드, 그리고 콩코드, 캐피탈, 스포티지, 크레도스, 봉고 프론티어, 기타 등등, 계속해서 차를 히트시켜요. 그래서 재계서열 8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봉고 이름 뭐냐면 일본에 이때 기술제휴에서 마츠다인가? 맞다. 거기 원래 차 이름이 봉고예요. 봉고가 있었다 이거지. 예, 그걸 그걸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팔았는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어쨌든 대박이 났지. 대박이 쳤다. 이 대박은 말이죠. 봉고의 대박은 그래. 좀 신선했지. 왜냐면 당시에는 승용차, 그 다음엔 그렇죠. 트럭이었어. 그렇지. 승용차 아니면 트럭이었는데. 아니면 버스. 예. 그런데 이게 좀 그렇잖아. 어중간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놀러 갈 때 어. 한 6, 7, 8명 가려면 어. 그렇죠. 차를 2대를 가져가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차 2대 집이 어디 있었어. 또 그렇죠. 돈도 아깝고. 예. 네. 그런 찰나에 어머 봉고가 나온 거야. 한 가족이 움직일 그러니까 수 있는 당시에 패밀리카. 이제 80년대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졌거든. 근데 그치.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다녔다고. 레저. 레저로. 어. 그 당시 대가족 아니었어. 그치. 그렇죠. 그리고 한 지붕 세 가족이 많이 한 지붕 몇 가족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로 놀러 가는 게 많았는데 봉고가 딱인 거지. 그러다가 그렇지. 그때 막 유치원 많이 생기고요. 학원. 이때 이제 학원들이 애들 태워주는 서비스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컴퓨터 학원, 주산 학원 그래.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다 태권도 봉고야.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미니버스 그레이스 이제 현대에서도 만들었고 예, 그렇게 된 땅으로 거죠. 만들었지. 예. 그래서 하여튼 봉고라의 어떤 이 초대박으로 봉고의 신화라고만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봉고가 기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 기업이었다 기아가. 그래서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요. 97년에 기아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아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금하고 이랬다고. 기아 살리자고 그럼. 머리띠 두르고 막 이랬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아에서 만든 그 세피아라는 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로 선정되기까지 하는 등 그런 기아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뭐 평가를 잘 받았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와서서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가졌던 충격도 좀 컸죠. 예. 세피아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개구라 광고 있잖아. 예? 세피아 개구라 광고 기억 안 나나? 어떤 거지? 그 외국에 엘라트라 임마 엘라트라 아니, 그거. 그건 말고 예. 외국에 예. 무슨 저기 샌프란시스코인가 왜 전철 큰 거 있잖아. 네. 그거를 세피아가 앞에 가서 막는 거야. 고장 고장 나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네. 못 잡았는데 맞아. 세피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개구라를 씨가. 아니 근데 과장 허위 광고.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까 쫙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세 명이 다 음악 좋아하잖아. 굉장히 광고도 잘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록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지스의 유인 어게인이라는 노래 뭐 썼고 그리고 뭐 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 뉴키즈 언더 블록 노래도 쓰고 그랬고 뭐 그리고 그 세피아 같은 경우에는 본조비 그 킵 더 페이스 딱 틀고 나오고 그 굉장히 광고도 멋지게 잘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CF 형제. 자, 등등등등등등등. 다시금 우리 이야기 가봅시다. 그러면 이 기아를 얘기하려면 기아 창업주를 얘기해야 돼요. 기아 창업주는 김철호 씨입니다. 김철호인데 김철호 씨는 1905년 1월 13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김태용, 모친은 파평윤 씨. 내가 종씨네요. 종씨예요. 삼남 이녀종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본가는 김해김 씨였고 원래 집안이 좀 살았다고 하는데 일제 시대 때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예. 땅을 좀 뺏긴 걸로 보여. 거기에. 그러니까 토지 조사해가지고 그때 조선인들의 땅을 죄다 뺏었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울분에서 차여가지고 그럼 뭐 바로 이제 꺾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쬐고 쬐고 그러는 거죠. 네. 주색에 빠집니다. 네. 주색 플러스 도박 네.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가사를 돌보았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특집에 나오시는 어떤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한량이었다. 아이 그러네요. 참나.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전형적인 한량인데 내가 아들 놓으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 가관이겠는데. 넌 정말 와이프 잘 만나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사를 돌봤는데 13살 때 인동 보통학교 입학해갖고 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18살 되는 해에 경주 김씨 동갑입니다. 왜 동갑을 만났을까?
18살 때니까. 18살이니까. 동갑인 경주 김 씨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마누라 버려놓고 좀 그렇다. 마누라 놓고 한국에 어. 두고. 일본으로 갑니다. 요건 저기 신격호랑 똑같네. 네. 신격호는 20살 때 결혼해서 음. 마누라 신격호는 버리고 갔지. 왜냐면 거기 가서 다른 여자 만났으니까. 그치. 그래서 네. 갔습니다. 이때가 1922년이었는데요. 음. 그 일본으로 갈 때 말입니다. 수중에 엄마가 꼽을 쳐준 돈 음. 8원 30전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그때 롯데 특집 할 때 신격호가 얼마 가져갔죠? 100원. 100원. 이씨. 야, 이거 거의 뭐 그 스케일의 차이가 확 스케일의 차이가 크네요. 확 나죠. 예. 그런데도 신격호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연차 살았잖아. 그렇지. 네. 근데 그것도 100원이었는데 음. 이 양반 김철호는 8원 30전이 전부였다. 야, 그럼 아. 가자마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가자마자 이래야지. 정말 그러니까. 힘들게 일본에 살았겠네요. 그런데 오사카로 갔어요. 오사카로 가냐? 오사카에 우리 동포가 제일 많이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사카로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해? 뭐 할 게 없잖아. 몸으로 노가다지 쓰는, 노가다. 오사카 항구가 있으니까 어. 하역장 어. 그 집 내리고 뭐 올려주고 이런 인부. 인부 예. 그다음에 노가다 노가다. 네. 노가다를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음.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그 이 재벌 특집에 나오는 총수들의 공통점 근면성입니다. 성씨. 부지런함. 네. 그리고 그 근면성을 알아보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음. 뒤에 좀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 어. 그래서 그 노가다를 한 석 달 정도 했는데 말이죠. 음. 또 깨 안 부리고 급면하게 했나 봐. 그치. 그러니까 이 노가다 김철호가 노가다 할 때 그를 눈여겨본 일본인 10장. 10장이 뭐냐면 노가다 10장. 노가다 노가다 10장. 그팀 대장.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구라 씨가 음. 이명박 보고 노가다 10장 출신 아니야? 했는데. 멸치가 그런 얘기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 10장 소개로 사마 제작소라는 철공소 견습공으로 입사를 해요. 이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 기술 예나 지금이나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변희재 딴짓하지 말고 기술 배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야, 한국일보 사주가 되고 싶다며? 얘 사장? 사장하고 싶다며? 아니 왜 이렇게 언론사에 욕심을 내? MBC 사장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야 나 대통령 되고 싶다. 하고 싶은 건 누가 말 못하나. 제가 충고 드리겠습니다. 기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막노동꾼에서 이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예. 물론 뭐 견습생이지만 그렇게 된 예.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견습생 생활 6개월 했어요. 6개월 하다가 잘했나 보지 여기서. 그래서 직공으로 진급을 아. 당시 월급은 20원이었는데 그 당시 그 면사무소 서기 월급이 15원이었대요. 그럼 괜찮네. 괜찮지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9급, 8급 공무원보다 높은 조금, 대우 받는 거면 예, 괜찮네. 받는다. 봐야죠.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9급 8급이면 저기 국정원 애들 아니야? 걔 그런가? 7급인가? 걔네 7급인가? 몰라. 신경 뭔가.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아. 23년 4월에 이마미야 공업학교 야간부 입학을 합니다. 또 주경리 아동. 아, 거의 비슷하네. 예.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밤에 책 보고 책 보고. 예.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듬해인 24월에 말이죠.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가야지. 가야지.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조선으로 들어와서 상을 치르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올라 그러니까 엄마가 또 몸져 누워버리네. 아이고야. 아버지의 어떤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병 간호 관계로 한 6개월을 조선에 머물러요. 머무르는데 또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당시 그 동네 친구가 학교 선생질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놈의 선생질. 아, 참. 소개로 예. 친구의 예. 소개로 그 예. 동네에서 또 소학교인가 하여튼 뭐 선생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질을 하다가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이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지 동생 14살 난 어린 명호를 네. 김명호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일하던 공장을 갔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겠죠. 사마 제작소. 어? 가니까 간판이 내려져 있어. 오. 왜? 그러니까 당시 일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 회사가 문을 닫은 거지. 근데 휴업을 했는데 김초로가 말이야 사장한테 가갖고 아이씨 나는 계속 일하겠다. 아니 휴업을 했는데 니는 문 닫아라. 나는 어.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이죠. 일본인 사장이 그 김초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김초로가 그 밤에 학교를 다녔다 했잖아. 그렇죠. 밤에 그 3년제 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지배인 자리를 맡깁니다. 바로. 그것도 조선인에게. 이게 대단한 야. 타격도 그러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 박사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맨날 힘들다 하지 말고.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마 제작소가 폐업을 하게 돼요. 자꾸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직원들에게 뭐라 그럴까 전별금? 그렇죠. 안녕 이런 의미. 예. 퇴직금? 퇴직금? 뭐 그럴 때 그런 의미로 돈은 없고
공장에 기계를 나눠줬어요. 기계 뜯어가라고. 기계 뜯어가라고. 기계를 나눠줘갖고 김초로에게는 선반 한 대가 주어집니다. 요것도 신격호랑 닮은 거지. 신격호도 선반 네, 한 대 남은 네. 것 같고 다시 일으켰으니까. 그 선반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공업용 기계예요. 뭐 절삭도 그래. 가능하고 뭐 볼트, 너트 만들고 이런 겁니다. 아, 이 회사가 원래 볼트 너트 만드는 아,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초로는 그 아까 동생 명호하고 같이 그냥 간판을 그대로 달아 상하제약소. 그 이름 그대로 써? 그대로 써서 네. 계속 너트와 볼트를 생산했다. 아, 선반 안 대놓고 그 선반 계속 돌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영업을 했는데 이때 말입니다. 만주 사병과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지. 그치. 왜냐면 군 특수 그치. 볼트 너트가 존나 필요하게 된 거야. 그렇죠. 예. 갑자기. 탱크 조립하고 막 응? 그럼 그래서 군 특수 때문에 김초로 공장이 여기 혜택을 입어서 대박이 났다. 역시 사람은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운이 근면, 운, 그 조력자. 근면함을 알아보는 조력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아무것도 삼박자가- 없어. 그렇네. 예. 이게 삼박자가 올려져야 뭐든지 이렇게 예. 대박을 치는데 우리는 일단 존나 게을러. 예. 존나 게으르고 예. 운도 없어 씨발. 아, 그리고 스폰서 절대 없다. 아이씨,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우리는 이 모양이 꼴이다. 예. 모양이 꼴일 수밖에 없고요. 음. 이렇게 해서 김초로가 엄청난 대박을 쳐서요. 음. 종업원 수가 왜 동생이랑 둘이서 했다 했잖아. 그치. 결국은 300명까지 불어납니다. 야, 야. 간의 2인 기업에서 그렇습니다. 300명 규모의 종업원을 둔 기업으로 큰 요즘도 300명 정도의 아유, 규모는 대기업이에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941년에요. 이제 사마 전공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음. 자전거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해요. 너트와 볼트만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퀴와의 그렇습니다. 인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그란 음. 바퀴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다. 원래 이 기아 산업의 모태가 바로 이 바퀴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바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일본에서의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김초로가 일본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갈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오사카에 피신해 있었던 장진홍 선생이 김초로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았냐면 같은 칠곡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초로는 같은 동양 사람인 같은 고향 사람인 이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기도 하고 나중에 자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진홍 선생은 결국 1929년 2월에 오사카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때 장진홍 선생을 체포한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던 최석현이라는 친일파였습니다. 씨발 일본인 앞잡이지 이게. 최석현 아. 앞잡인데 이게 장 선생이 김초로를 찾아간 거는 뭐 그냥 같은 오사카 있었고 그치. 그렇죠. 오사카에서 사업 좀 한다 얘기 듣고 또 고향 사람이니까 한번 가서 뭐 얼굴 어, 좀 익히고, 면도 좀 익히고 또 독립운동가 돈이 어디 있겠어. 좋은 의미의 스폰을 좀 받고요. 그런 걸 좀 도움을 해준 것 받고. 같아요. 김 사장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찾아갔는데 근데 결국은 최석현이한테 체포됐는데 최석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석현 경북 봉화 석포 출신입니다. 씨파 우리 동네네. 석포 좋은 동네인데 이 좋은 동네에 있다고 새끼가 나왔네. 석포 출신인데 1915년 6월에요. 영주 헌병부대 헌병 보조원으로 근무합니다. 김창룡이랑 똑같은데. 아이고, 그렇죠. 김창룡 특집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헌병 보조원이 악랄한 것 중에 가장 악랄한 게 헌병 그치. 보조원이에요. 그리고 1918년 8월에 조선 총독부 순사로 임명됐는데 오죽 악랄하게 했으면 순사로 임명이 됐겠어. 그것도 3년 만에. 어. 예. 아씨, 그렇네요. 그 다음에 고등계 형사 고등계 형사야 또. 제대로 갔는데. 제대로 그냥? 갔어요? 응? 제대로 친일파기를 걸었는데 고등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탄압, 심지어 성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아이고. 개새끼.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 언제 우리가 김창숙 선생 특집 한번 할 건데. 네. 심산 김창숙 선생이 이 새끼한테 체포돼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불구가 됐어요. 이런 장애인이 개- 됐습니다. 씨발 아이고. 짜증 확 나네. 응. 그런데 얼마나 이 새끼가 악질 친일파냐면요. 독립운동가를 잡고 나갔고 늘 하던 말이 있다 그래요. 웬일인지 기쁜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 친일파 연기는 이 새끼가 지존이야, 진짜.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말했는 있고. 그러니까 악질 고등계 친일파. 음. 야마모토 이 개새끼. 일본 이름 야마모토입니다. 일본 이름 야마모토고. 야마모토인데. 이런 최석현이가요. 아까 세작이 장진홍 선생 얘기했는데 장진홍 선생이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이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의 범인을 잡는다면서 영남 지역 이게 장진홍 선생이 칠곡 사람이고 그렇지. 그렇죠. 이 대구 그쪽이니까. 그것도 봉하고 가깝잖아. 네. 그러니까 네. 영남 지역 독립운동가를 대거 잡아 들여가지고 야
네가 그랬지, 막 한 거야. 다 이참에 다 털어버리구나. 잡아들였구만. 어. 예. 그러니까 안 잡혔잖아. 어. 장 선생 일본으로 어, 왔지. 어, 어. 그러니까 예. 일본까지 쫓아갑니다. 야, 아이 독한 새끼. 독한데. 일본까지 쫓아가서 어. 이게 사찰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즘 말로 사찰이고 막 사람 풀어서 이렇게 미행하고 미행시키고 뭐 우리 국정원에 민간인 예. 사찰하듯이 예. 그런 걸 저질렀는데 음. 이게 얼마나 독하게 진짜 완전 그 일본 물이 바짝 들은 새끼가 왜 이러냐면 그 일본에 가면 절이 있잖아 절. 일본 그렇지. 절에서 기도됐다 그래. 뭐 사찰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신사일지도 모르죠. 하여튼 예. 거기서 뭐 빨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예,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찰에서 흉한 그러니까 흉악한 흉악한 놈을 빨리 잡게 해달라고 체포 기원을 막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막 제발 내 선일체 반대하는 이 불경선인 개새끼들 꼭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잡아서 나 승진도 시켜주고 좀 여자도 어떻게 좀 꼬시고 이나이다 이렇게 한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흉한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예.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기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잡았죠 뭐. 결국은 우리 장진홍 선생을 잡아가지고 네. 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송환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새끼는 나중에 영주 경찰서에서 순사부장을 합니다. 니네 동네잖아. 우리 동네 네. 순사부장을 하고 진급이 계속돼요. 순사부장, 경부보, 그다음에 경부 초고속 승진이지. 와우. 야. 그리고 1940년에 경시가 됐고요. 1945년 7월 해방 한 달 전에는요. 강원도 영월군 군수에 있는 지랄도 가지가지다 진짜. 와. 이름 기억해 두세요. 최석현, 네. 악질 친일파. 자, 그러면 반민특위가 구성이 만들어지고 되고. 이 최석현을 잡으려고 난리였겠지. 그렇지. 친일파니까 상친일파니까. 음. 그래서 이 경북 지역을 샅샅이 지졌는데 새끼가 없어졌어. 못 잡았어? 못 잡아. 하늘로 솟아지 땅으로 이야. 꺼졌네. 존나 눈치 빠르게. 그리고 결국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새끼가 지금도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은 정말- 뒤졌겠지. 막 이 후손들도 잘 살고 있을 거야. 지네. 어딘가에서. 친일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최석현에게 체포된 장진홍 선생은 대구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니까 장진홍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놈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라고 외치시면서 감옥에서 자결을 하셨습니다. 이 순국하셨을 때 당시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어리네. 아이,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뭐 하고 사는지 몰라. 나는 이 와중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음. 난 맨날 친일파 연기만 하고 쟤는 멋진 나레이션은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세작이. 근데 우리도 뭐 하는 게 있어. 내가 저번에 네. 이 작가 사용할 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우리 팬클럽 사람들 잠깐 만난 게 있었는데 저 번개. 번개가 있었는데 이 작가 사용권. 이 작가 사용권이라서 한 연세가 좀 계신 분이야. 한 쉬운 좀 되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우리 방송을 말이죠. 올해 4월 달부터 들었대. 대선 끝나고. 예. 그래서 박근혜 찍은 거를 대단히 후회하고 있다고. 또 대구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한테 이걸 전파하고 있다고. 야.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보람이 보람 있겠지. 있지. 씨발 우리가 뭐 하긴 하는구나. 힘이 난다. 어. 그래서 저 한 표 뺏어 한 표가 뭐야? 몇 표 뺏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대대로 표 뺏어오고 또 이제 어느 집안의 부인 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찍지 마 그럼 또 안 찍으실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좀 이 박사 그러니까 친일파 연기를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너만큼 못해 우리는. 그래, 나 악독한 연기나 계속 할랜다. 에휴, 태생이 이런 걸 어떻게 하니? 예.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1944년에 김철호가 일본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귀국합니다. 귀국 당시에 김철호의 손에는 1,000만 원가량의 당시 돈 1,000만 원가량의 거금이 들려 있었다고 갈 때 해요. 얼마 들고 갔다고? 83, 8원. 8원, 84원도 아니고 8원. 8원. 예. 뭐 그야말로 사자성어로 금의 환향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쌀한가마니 가격 28원 50전이었습니다. 지금 몇 배야 이게? 1,000만 단위 넘어가니까 이거 셀 수가 없어요. 하여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1944년 12월에 경성 전공을 설립합니다. 사무실은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있었고요. 공장은 영등포구 물레동? 지금 그 기아자동차 있는 데인가? 지금 남대문 5 가면 대충 어디냐면요. 서울역 3번 출구 일대하고 삼성 본관 뒤쪽입니다. 아니 지금 그 영등포 물레동이 음. 지금도 다 이 공작 기계 선반 다 그렇죠. 다 있어. 예.
그 종업원 수 50명으로 출발하는데요. 음. 일반직이 10명, 생산직이 4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제 시대 끝나고 이제 해방 직후에 얼마나 그 생필품 모자랄 때예요. 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산업이 아닌 기계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땅히 박수 받을 일인 것 그럼 같고요. 대단한 거지. 예. 이게 존나 손쉬운 거. 방직 산업. 그렇지. 이런 거 존나 손쉽거든. 뭐 옷 만들고 뭐 어. 신발 만들고 어. 고무신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 씨발 롯데처럼 껌이나 만들고 저 두산처럼 맥주나 만들고 그렇지. 얼마나 그렇죠. 쉬워.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계 사업을 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철호 씨가 이렇게 기계 산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일들도 모두 말렸다고 그래요. 아, 필패한다고. 조선에서는 기계 산업 절대 안 된다. 아, 지금 어렵다. 그런데 5년 뒤인 1949년에는 종업원 수가 18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세 확장을 충분히 했다는 얘기네. 예. 이때 전쟁이 터지죠. 음.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음. 부산 영도구 남포동 3가 21번지에 있는 코르크 공장을 1억 2천만 원에 인수하고 정부로부터 화물열차 3량을 배정받는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갔었던 기업들은 다 혜택 받았어요. 네. 우리 뭐 두산그룹 특주도 했지만은 다 이렇게 예. 기아도 뭐 정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1952년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아 산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단어 뜻이 뭐예요? 기자가 일어날 기자고 일어날 기, 아자가 아시아 할 때 아자거든요. 아. 아시아에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제 차 스틱이잖아요. 음. 1단 기어, 2단 기어, 3단 기어 때 그 기어. 기아. 영어 기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도 예.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 발음이 모두 같다고 다 그래요. 기아. 예. 음. 예. 그래서 이건 기아. 이름 정말 잘 지었어. 기아는 음. 제대로 잘 음. 지었고 사실은요. 음. 알파벳 3개로 회사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 키아. 예. KIA. 예. 어떻게 만드냐 회사 이름을. 그쵸. 없다니까. 이거 네. 정말 잘 만든 거야. 자, 1957년 10월에 사원 공채를 도입하고 일기 신입사원으로 3명을 받습니다. 어허. 이 3명 중에 한 명이 훗날 기아자동차 회장에 오르는 김선홍 씨입니다. 와,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 창립 공신? 창립 그렇지. 멤버. 창립 예. 멤버. 멤버. 멤버라고 할 창립 수 있는데 예. 회사 창립 8년 만에 국산 자전거 1호를 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김철호하고 기아산업은 한눈 팔지 않고 바퀴가 있는 물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삼천리 자전거죠. 지금 기아자동차 아산만 공장에는 공장 건립 기념으로 큰 조형물 2개가 들어서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기아자동차의 그 창립 정신, 모토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58년도에는 이 주변에서 또 뻔뿌질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칠곡에서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기업인으로서 출마하죠. 근데 나가기 전에 낙선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자유당의 장택상이었습니다. 우리 YS 형의 정신적 그렇죠. 지도자. 예. 결국 낙선하죠. 그래서 아이씨 근데 장택상이 어떻게 이겨? 이 작가 저기 나중에 봉화에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당에 누구 나온 거 똑같은 거지. 그렇죠. 내가 못 이기지. 그러나 한번 나가지. 넌 계속 나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낙선을 했지만 이때 선거 출마로 농촌에서의 힘든 농사일을 보고서 후에 나중에 보급형 리어카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많이 농촌에서 많이 썼다 그래요. 그렇죠. 기아 산업에서 만든 리아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퀴 달린 거지. 예, 그렇지. 그렇죠. 59년 9월에 한국에는 사라오 태풍으로 부산 공장 완전 침수가 되고요. 사라오 태풍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역대 태풍들 뭐 얘기할 때 항상 맨날 나오는 게 사라오 사라오입니다. 태풍이네. 예. 규모가 어땠냐면 이때 사망자가 849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종자가 포함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2,500명입니다. 무슨 일이 아니네. 그리고 이재민이 98만 5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9천 척이 넘게 파손이 아니 됐고요. 무슨 한산대첩도 아니고 전쟁이 전쟁. 이때 전체 재산 피해가 59년에 129억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129억 나오기 힘들 텐데. 안 되지. 그렇지. 이거 지금 돈을 하는 사람 한 2, 3천억 될 거야. 예, 맞아요. 우리나라 최대의 피해 태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라오 태풍하고 이때 당연히 영업이익이 부진하겠죠. 그래서 60년도에 1차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450명의 직원을 250명으로 감축을 해가지고 부도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에이, 뭐 하여튼 제일 쉬운 방법 사람 뭐가지 치는 거야. 그렇죠. 에이. 예. 자, 이다음부터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 기술 제휴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1년도에 혼다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요. 최초의 한국 오토바이
기아 혼다 오토바이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63년도에는 역시 최초의 3륜차 기아 마스타를 생산을 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바퀴 한 개, 그래. 뒤에 뒤에 바퀴 두 개, 그리고 동그랗고. 예. 그렇죠. 당시 가격은요 95,000원이었습니다. 음. 자전거에 이어서 오토바이 그리고 오토바이에 이어서 3륜차를 만드는 기아는 이제 바퀴 4개. 그렇지 예. 이제 바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음. 당연히 자동차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1962년에 부평에 새나라 자동차 공장이 세워짐으로써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조립차 있었어. 시발 택시. 많이 들어봤지. 시발차. 시발차. 어. 근데 그건 시발차는 그냥 그렇지. 갖다 조립만 한 거. 그렇죠. 조립도 아니고 예. 그 뭐라 그래 이게. 판때기 그냥 용접해서 그냥 한 거니까. 예, 그렇죠. 예.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부평에 생겼던 이 새나라 자동차는 한국에서 조립을 하겠다고 들여와서는 결국에는 면세로 완성품을 들여와가지고 막대한 차익을 내고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그 우리 중정 특집인가요? 그때 오케이. 나왔죠. 그 4대 의혹. 4대5 사건. 예, 증권파동, 워커힐 부지 관련된 거, 빠찡코 비리, 그리고 새나라 자동차 비리. 이때 관련된 게 김종필이죠. 예, JP가 공화당 정치자금, 상당자금. 정치자금으로 끌어들이려고 4대 의혹을 터뜨린 거죠. 예. 그래서 새나라 자동차는 없어지고요. 65년도에 신진 자동차로 흡수가 됩니다. 66년에 신진 자동차는 토요타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유명한 차입니다. 코로나와 크라운을 조립합니다. 코로나 정윤석이 타다 그렇죠. 죽었던 코로나. 그렇죠. 크라운은 이주일 씨가 이주일 씨 타다 예. 타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생산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83년도에 대우로 흡수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대우 자동차입니다. 요거는 신진 자동차가요. 나중에 세안 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안 자동차가 대우가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김우중은 지가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인수합병. 인수합병이야. 음. 그래서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아까 거의 다 승용차 얘기를 했죠. 여기 말고 상용차 이 음. 업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50년대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했던 하동환 자동차 공업사가 인기가 있었어요. 67년도에도 이 하동환 버스가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86년도에 쌍용 그룹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게 쌍용 자동차의 모태예요. 그리고 68년도에는 현대 자동차가 신규 업체로 등록을 했고요. 아시아 자동차도 자동차 제조에 뛰어듭니다. 이래서 한국의 자동차는 신진 자동차, 그다음에 현대,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 기아 산업 이렇게 4강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기아 산업은 1971년에 트럭 타이탄과 복사. 제가 알기로 타이탄이 2.5톤이고 복사가 5톤. 하여간 흰색 트럭 하나 되게 아니 유명. 좀 못생긴 거 있어. 예, 무슨 두꺼비처럼 야, 생긴. 타이탄은 거의 대부분 옛날에 연탄 배달할 때 많이 썼다고. 맞아요. 타이탄 복사. 오랜만에 들어보네. 타이탄하고 복사를 생산했습니다. 복사 아닙니다. 이거 읽을 때 복사라 갖고 읽어요. 그치. 꼭 복사라고. 그럼. 근데 그거는 권투 선수 할 때 복사 아니에요? 그걸 BOXER. 예, 근데 예. 읽을 때 복사라. 근데 읽는다고. 꼭 복사 트럭 그랬어요. 예. 3륜차를 만든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야 빨리 했는데 되게. 예. 아유 그럼 빨리. 그리고 1974년에 군민차라고 불리던 불의사를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산들바람. 예. 그런데 그 1년 전인 1973년에 김철호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당년 68세였습니다. 불사를 못 보고. 예. 김 회장은 임종 직전 당시 부사장으로 있었던 장남인 김상문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윤리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종업원들은 남이 아니라 내 식구요. 동기간이라 생각해야 한다. 항상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하여라. 우리 회사에는 고생을 많이 한 임원들이 있다. 애비를 대하듯 그분들을 보살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거는 그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아들 부르기 전에 임원들을 다 불렀어 일일이. 그래 뭐 얘기했겠지. 자네가 어떻게 하고 근데 아들을 마지막에 부른 거예요. 불의사 이야기를 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1차 오일 쇼크죠. 예. 기름을 적게 먹는 군민차 전쟁이 불이 붙습니다. 연비. 예. 우리도 한참 티코 유행했을 때 현대하고 기아에서도 앞다투어서 아토즈하고 비슷하나? 네. 그런 차 만들어서 또 한번 경차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경차인데 예. 그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차. 그렇죠. 그때도 아마 IMF 직전에 막 그때였을 겁니다, 아마. 예.
하여튼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일어난 유행한 차가 바로 브리샤였죠. 현대는 여기에 대항해서 1975년에 포니를 명차 포니 이탈리아에서 예. 디자인했죠. 이탈리아 좋은 디자인으로. 차예요. 예. 신진 자동차는 제미니 승용차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요것도 이뻐 차. 포니 1은 포니 2는 약간 좀 이상했는데 포니 1은 지금 생각해도 디자인 참 좋았어요. 아, 이게 그게- 옛날에 미니 자동차라고 장난감 예. 포니 제미니 예, 다 다 나왔죠. 있었어. 예. 역시 부잣집 아들. 부잣집 아들 미니카 풀 세트가 역시. 예. 브리사는 첫 출고 당시 출고가가 15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어우. 비쌌다. 예. 근데 연비가 23km. 이야 하이브리드인데 거의 뭐 하이브리드. 장난 아니었어. 아니, 지금 뭐 사실 CC도 작고 예. 차가 또 좀 하잖아. 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총 7만 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브리사는 1976년 한 해에만 1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말 합니다. 그대로 그때 대박이에요. 76년도에 우리 아버지는 그 개인 택시를 했어요 그때. 근데 음. 그때 우리는 폰이었어. 오. 폰이었어 그때. 1973년에 아시아 자동차가 부도위기를 맞습니다. 정부는 최초로는 삼성에게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할 것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성이 싫다 거부합니다. 이때 먹지 왜 나중에. 아 이때 아시아 자동차 부채가 너무 많았거든. 아. 예. 그러니까 애들이 주판을 튕겨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때 회장은 저기 이건희가 아니잖아. 이병철. 예. 네. 차 매니아가 아니지. 자동차 강 이건희였으면 어머 우리가 해야 되겠지. 얼마를 줘도 내가 할 거야. 아버지! 막 그러면 용인 트랙을 막 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예. 그래서 결국에 기아한테 넘어온 겁니다. 당시 아시아 자동차의 부채 규모가 12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때 예. 당시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태풍 사람 차고 안 먹는 금액이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시장은 4강 체제에서 3강 체제로 재편됩니다. 아시아 자동차는 기아 산업이 인수한 다음에 군수차량 전문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명하잖아. 어. 군토나. 그치. 군토나? 예. 군토나 그다음 군토나 록스타도 전에 있고. 뭐였어? 렉스- 록스타? 록스타.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어, 좋다. 어. 아시아 자동차. 예. 음. 그리고 아마 그 나머지 뭐 50 트럭 그런 거 전부 이제 아시아 자동차 쪽에서 아마 맞아요. 뭐 두돈반 그런 거다. 그렇게 땄지? 닿지 예. 닿지. 예, 그런 거 다 만들었을 겁니다. 1979년에는 기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삼천리 자전거를 계열 분리해서 자동차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들이 거의 모두 문어발식 확장, 대우로 대표되는 막 무조건 사들이고 뭐 부도기업 부실기업 사들이고 인수하고 그건 당연한 거였지. 예. 그렇지.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자동차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을 텐데 그리고 모태기업 아니야. 삼천리 예, 자전거가. 그렇지. 삼천리 자전거 일어섰는데. 예. 자기의 모태 기업이자 굉장히 알짜인 기업을 분리해내는 보통 대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을 이 삼성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이, 그렇죠. 삼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음. 자, 그럼 1차 석유파동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납니다.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말입니다. 자가용 주말 주유 금지. 예?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자가용 등록제를 실시하고요. 그 전에는 아니었나? 그전에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 신규 등록 불허. 아니 그럼 뭘로 운송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당시에 그 석유 파동이 터지기 직전에 기아 산업이 자동차 시장이 많이 팔리고 이러니까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새로 증설하고 또 뭐라 그래 그 신규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가지고 두 번째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잘 팔릴 때 막 이제 신규 채용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차를 아예 못 파는 시스템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젖대버렸죠. 그래서 2차 부도 위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리한 투자를 했는데 차량은 안 팔리고 판매가 안 되니까 재고는 늘어나지. 그러니까 결국 공장 가동할 공장 필요가 멈춰야죠. 없죠. 예. 그런데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직원들 뭐해 그럼 나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공장 주변에 잡초 붙고 이랬대. 아이고야.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 1980년 2차 석유 파동이 1970년대 말에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0년에요. 기아 산업의 그 단기 손실금이 237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군부 대굴박 들어오잖아. 뻐꺼형이 직권하고 820 조치를 내놓아요. 820 조치가 뭐야? 이 820 조치가 뭐냐면 현대자동차하고 세안자동차를 통합하고 기아 산업은 승용차 생산을 포기한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거를 정부에서 그래. 신군부에서 그래, 한 거야. 아니 마음대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아이씨, 국가인데 이거 아이. 무슨
이게 친북이네. 야, 뻐꺼 얘기 하라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게 친북이네. 그래서 이거 말이죠. 무슨 공산주의도 그래,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기아 산업은 승용차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1톤 이상 4톤 이하 트럭과 버스 생산에만 전념해라. 니들은 그것만 해. 네. 이렇게 놓고 야. 5톤 이상 트럭과 버스는 현대하고 기아가 자유경쟁토록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는 현대한테 존나 특혜를 준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지? 현대한테 네. 특혜를 주고 기아는 뭐 기사대기 한 대 때린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기아 자동차는 그동안 당신 기아 산업이었지. 그 공장도 증설하고 그 이 자동차 라인도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투자를 그걸 많이 한 방에 했잖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그거 어떻게 할 거고? 아이 나쁜 놈 새끼 진짜. 야. 뻐꺼 형 진짜 지 맘대로야 진짜. 그런데 이 820 조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제대로 안 됐냐면 세안 자동차가요. 그 GM하고 합작했거든. 그러니까 GM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만만하게 한국 기업은 만만하고 미국 같은 한 발도 한 못하는 마디 거 못해. 아니야. 그러니까 GM사가 뻐꺼 왜 이래 이 씨발. 내가 씨발 세안 자동차 돈을 얼마 치는데 뻐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이와 비슷한 사태가 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했을 때 그 미국 기업 한마디에 그냥 깨갱해가지고 법률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 뭐 똑같은 거야. 아유, 개망신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GM사에서 뻐꺼한테 지랄하니까. 예. 뭐 어떻게 해. 어. 우리나라 기업만 조질 줄 알았지 미국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820 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228 조치를 내고 그건 또 뭐야? 해가 바뀌어서 2월 예, 28일 날 내렸다는 거야. 예. 이 228 조치는 자동차 공업 판매화 조치라는 명분하에 내려졌는데 음. 내용을 보면요. 승용차는 죄송합니다. 승용차는 현대와 세안이 이원하여 판매하고 그러니까 승용차는 현대하고 세안만 판매해. 역시 저기 기아는 승용차를 못 만들어요. 기아 산업과 동아자동차는 통합해라. 통합해야 돼 이제. 동아자동차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동한 자동차 공업. 예, 버스 만드는 예, 거. 버스 만드는 그게 회사. 통합해라는 예. 얘기고. 오토바이는 기아가 오토바이도 만들었잖아. 네. 오토바이는 대림공업과 효성기계공업이 대림공업하고 효성기계공업만 팔아라 이런 겁니다. 야 지금 그러면 지금의 우리 한국 그 오토바이 시장에 모태가 됐던 우리 네. 대림 혼다 대림 그리고 대림 혼다, 어, 효성 그리고 수직기. 효성 수직기. 예. 이때 나온 거예요. 난 고등학교 때는 내가 그 대림 혼다 탔거든. 그리고 88? 아니 드림 아 드림. 드림 쇼바 내린 걸로. 쇼바 내린 걸로요. 그럼. 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 다 드림 탔어. 그다음 난 거의 다 드림. 그다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수직기. 와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기아는 말이죠. 이것도 현대만 잘 살게 해주고 기아는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또 버스나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봐요. 자, 잘 만들고 있는 승용차 현대하고 세안에 뺏기고 어. 경쟁력 없는 동아자동차 받으라 그래. 그 시장이 좁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팔지 말라면 환장할 노릇이지. 당시 오토바이 시장이 말이죠. 기아가 45%로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기아 혼다. 효성 스즈키가 43%였고 그치. 대림은 12%밖에 안 됐어. 어쩌면은 요때를 계기로 대림그룹이 확 컸을 컸었죠. 수도 있겠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등 회사가 오토바이를 뺏겼으니까 그렇죠. 기아가 오토바이를 안 만들었잖아 그 그렇죠.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 보면 말이죠. 현대가 정부의 도움을 박정희 때부터 얼마나 받고 컸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지. 효성하고 대림도 이때 뻐꺼 형이 도움 받아가지고 다 큰 거 아니야. 효성은 그렇죠. 나중에는 효성 그룹이 되고요. 그렇죠. 이명박의 사돈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림 산업은 건설 회사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고 이 뻔한 있습니다. 세상. 예. 그래서 기아 사람만 좆됐다. 결국 기아는 말이죠.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6년 동안 승용차를 못 만들어요. 야, 그럼 그 만들어왔던 생산 라인은 다 어떻게 아웃이지 하는 거야? 뭐 다. 그러니까 야. 나중에 그래서 그 기아 산업이 다시 들고 나왔던 차가 프라이드입니다. 나의 꿈 나의 차 프라이드. 그게 6년 만에 만든 차예요. 프라이드로 다시 국내 승용차 시장에 뛰어들 때까지 6년 동안 승용차를 만들지 못했다. 그럼 그 사이 현대는 뭐 했냐? 현대는 계속 만들었잖아. 자, 그때 6년 동안 만든 차 볼까요? 스텔라. 아. 좋은 차 아니야. 그렇지. 택시 점유율 1위였어요. 한동안. 그다음에 프레스토. 아. 약간 뭐지? 엑셀보다 좀 큰 차. 그러니까 엑셀의 세단형. 네, 그렇죠. 엑셀, 음. 소나타. 아. 지금 이 소나타는 그 구형 소나타입니다. 네. 그렇죠. 소나타가 스텔라랑 비슷하게 생긴 소나타가 있었고 예, 예. 또 그 이후에 소나타가 그렇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랜저, 이거 옛날 각 그랜저.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한국 승용차 시장이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굳건하게 다졌다. 그러니까는 지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떤 특혜와
구조적인 이점을 얻어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덕분에 당시 승용차 시장을 현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프레스토, 엑셀, 포니 소형차들은 쫙 이제 현대가 잡고 로얄 시리즈로 대표되는 대형차. 중형차들은 전부 대우가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기아가 말이지 3파전 했으면은 한국 그 시장이 커지고 말이죠. 경쟁 관계도 되고 그렇죠. 좋은 차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네. 판매할 수 있고 그러잖아. 예. 근데 뻐꺼 형의 이 기아를 죽이고 현대를 밀어주는 이 조치 때문에 현대만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렇게 크게 된 거를 전두환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아이 참나 안타깝네. 대신에 그 경쟁 체제로 더 좋은 승용차 볼 수 있었던 우리 국민들은 그냥 한 회사에서 만든 거 깔아볼까? 이거 타! 아니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 보면은 다 한 회사지 뭐. 그럼. 말만 현대 기아지 다 한 회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뭐야 호객님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 뭐. 그렇죠. 호객님, 어. 호객님. 자, 저희는 외국에는 싸게 좋게 팔지만 여러분에게 다 이익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객님.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예. 엔진이 고장 났어요? 호객님 책임입니다. 급발진 호객님 책임입니다.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에는 리콜, 쏘리, 그렇습니다. I'm sorry.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차 맞나 모르겠네. 현대차라 치자. 현대가 아니면 내가 편집할게. 네. 그 자동차가 현대 맞아 산타페야. 네. 자동차가 갑자기 불이 났어. 자연 발화. 어. 그래서 자동차 홀랑 다 탔어. 예. 그러니까 이걸 국가수가 말이죠. 이거 자동차에 결함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대차에서 국가수 못 믿는다. 우리가 다시 조사하겠다. 이 개새끼들아. 국가수를 못 믿. 대한민국에서 국가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나? 아이 이 근데 미친놈들이야 이거. 대한민국- 지들 마음대로야. 현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수 못 믿을 만하지. 국정원도 그러고 다니는데 국가수 그보다 낮은 기관이 뭐. 국정원하고 국가수는 다르죠. 야, 국가수는 열심히 해. 국가수 열심히 합니다. 그럼. 아, 예, 국가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국가수 여러분들 박수 쳐드립니다. 파이팅! 국가수 박수 쳐드리고. 국정원은 다르고. 그러니까 그 폐가 지금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호객님 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 우리 뻐꺼 형이 이 뻐꺼가 말이야. 뻐꺼 형이 이 사회에 끼친 악행이 말이야. 이렇게 많아. 뭐 하면 다 걸려. 근데 뭐 개 젖도 모르고 뻐꺼 형 만세를 외치고 있으니까. 야, 우리 뻐꺼 형 얘기는 제발 그만하자. 내 없는 아, 자국이 답답하다. 에이, 참. 없는 자국이 답답하니고 왜 이렇게 뻐꺼 형 생각이 더 나냐? 맑게 알아듣는 사람 알겠고. 자, 그러면 좀 1시간 했다. 좀 응. 쉬고 하자. 예. 덥다 오늘. 덥네요. 근데로 이렇게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기아는 최초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합니다. 김초로의 장남이었던 아까 김상문 회장이 물러나고요. 공채 1기 출신인 김선웅이가 CEO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는 유일무이한 케이스일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우리 롯데 특집이 됐지만 롯데 특집에서 유창순이라든가 뭐 전문 경영체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잠깐 면만 세우는. 이거는 정말 실질적 CEO죠. 그렇죠. 기업을 한국에서는 기업을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것도 정상적인 루트도 아니고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서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될 때 기아는 이렇게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기업이 왜 자기들 거야? 우리나라 회사들 거의 모두 주식회사 아닌가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그러면 미친놈들이야. 주주회사지 왜 개인 기업이야? 아니 학교도 지들 개인 거 생각하자. 지들이 세웠다고. 삼성 누구 거야? 삼성 주주 거지. 네, 그래. 자, 김상문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세간에 김상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아 산업의 사원들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3.17 구사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어려운 회사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자체가 그전까지 우리가 그 어떤 기업 문화나 노사 문화에서는 지독하게 경직되고 으르렁거리던 이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충격을 준 거죠. 기아 산업의 직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만일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한다면 전 종업원의 이름으로 이를 인수하여 회사를 재건하겠다. 노동력과 화합하지 않는 자본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없으며 전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으로 무장을 해서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는 기업. 이것이 한국의 참 기업 상이며 이것은 80년대 민주, 정의, 복지국가 실천의 초석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서명 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이 운동에는 기아 산업 직원 2,906명, 협력업체 직원 3,024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줍니다. 야, 당시 정치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딴 정치적인 모토보다 훨씬 실질적인 거네요. 그렇죠. 직원들은요, 82년도에 급여 인상분하고 보너스 전액을 회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작업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아유, 안 그래?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인데. 아니, 나도 지금 만약에 내 지금 뭐 보너스도 못 받지만 월급 일정 부분 반납하고 무조건 한두 시간씩 더 연장. 일해라고. 안 해! 나는 못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기아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예. 이 소식을 들은 김상문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라고 일축을 하고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아산업 주식, 삼천리 자전거 주식을 지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빼고 나머지 전부를 회사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남깁니다.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산다라는 수치스러운 선례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기아산업은 종업원 전체의 재산이므로 본인 소유의 전 재산을 한국기계공업의 발전과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할 것입니다. 기아 살리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그러니까 IMF 때 기아 살리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를 다 봤잖아 국민들이. 예. 아우 씨, 아니 그 뭐 야, 또 뭐라 그래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또 저 사용자 측에서 같이 호응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70년대 후반, 뭐 80년대에서 노동투쟁이 굉장히 노사 간 갈등 아니면 노동자 운동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시대에서 굉장히 특이한 선례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노사가 똘똘 뭉쳤고 산호가 똘똘 뭉쳤는데 회사가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기아가 정말 위기였잖아요. 부도위기 아까 얘기했던 예. 2차 오일 쇼크에 부도위기. 이 위기를 봉고 신화로 극복하면서 극적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이건 극복 정도가 아니고 다시 그냥 완전히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갔지 그냥. 대박이죠. 예. 1981년 2월 기아산업 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표한 기아산업의 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1,548억에 당시 손실금은 237억이었습니다. 이런 적자덩어리 회사가 1982년에 1만 1,003대, 1984년에 1만 3,083대의 봉고차를 팔아치워서 흑자회사로 전환됩니다. 이 중심에는 역시 전문 경영인인 김선홍 씨가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회사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봉고 신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자, 김선홍 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서울대 공대 출신이에요. 예. 기아산업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공장장, 기술이사, 사장, 그리고 결국에 회장까지 취임을 합니다. 이런 그를 일컬어 한국의 아이아코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아코카가 누구냐면 크라이슬러사가 그렇죠. 이렇게 네. 기아처럼 거의 부도 위기였지. 뭐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 많잖아. 무슨 뭐 아이아코카, 뭐 한국의 재괴일치, 예. 뭐. 그런데 그 아이아코카 여기 뭐야 크라이슬러 들어가서 그래서 크라이슬러 살려냈거든. 그러니까 네. 김선홍이도 이렇게 기아를 살려냈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크라이슬러와 기아가 지금 모두 자, 김철호는 김선홍 씨를 매우 아꼈다고 그래요. 시흥 공장을 지을 때 김선홍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쉬운 공장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저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 있어. 거기 예. 소아리. 예. 두 사람 사이에 일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홍이 과장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김선홍이 나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 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철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자네 없으면 사업 안 한다. 회사를 그만두려거든 공장에 불 지르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이거. 나를 밟고 가라 이거죠. 그만 맡겼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사장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임을 해주니까. 그러면 울컥한. 그래 믿어주는 사람 앞에 모든 건 남자는 다 바치는 거 아니야. 이 김선홍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포텐셜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라이드를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인데. 예. 프라이드 씨발 소형차를 타고 다녔대.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골잡은 줄 알아? 그 회장이 그러면 밑에 애들이 좋은 차를 못 타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아니
내가 이 회사 회장인데 나도 씨발 우리 회사 차를 안 타는데 그렇죠. 누구 보고 타라 그래? 그럼. 그렇죠. 예전에 소문에 의하면 대우자동차 모 임직원이 대우차를 안 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예, 이건희도 말이죠. 건희 형도 SM5 탔었어. 어. SM5 리무진이라고 되게 좋은 거 있어. 되게 풀옵션. 특별- 몇 대 안 돼. 특별히 만드는 게 있어요. 하여튼 예. 그거 뭐. 근데 이게 탔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내가 그 썰 들었는데 뭐요? 이건희가 저 삼성 본관에서 무슨 뭐 어떤 직원이 아이폰 쓰는 거 보더니 뭐 그랬다는 어디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 확인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현대가 제일 에쿠스. 응. 에쿠스를 삼성 임직원들한테 주고 뭐 크로스했죠 서로.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김선홍이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당시 기아 주식의 0.06%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 경영인이지 뭐. 그렇죠. 이때 당시 최대 주주는 우리사주 조합, 즉 직원들이 최대 주주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없다니까. 너 어? 기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최대 주주가 네. 사원들이 이런 그렇지. 회사가 어디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 없다니까 이런 그렇죠. 회사가. 달려요, 만나요, 본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 이렇게 본고 신화로 기아 산업이 기적적으로 회생을 합니다. 1983년 291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완전 다 비용 정산하고 나서도 예. 291억이요. 국내 100대 상장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그래요. 봉고가 그지? 예. 그리고 봉고의 후속 모델 베스타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기아는 마스다, 포드와 손을 잡고 그 유명한 차 프라이드를 탄생시킵니다. 좋은 차예요, 이제. 마침 정부도 1987년 1월 1일에 전차종 생산 자유화를 발표해서 기아가 승용차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6년 걸린 거죠? 네, 예. 걸렸습니다. 1987년 5월 코엑스에서 신차 프라이드 발표회가 열렸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신차 가격은 330만 원, 390만 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아나? 그 엔터프라이드라고 하나? 엔터프라이즈. 아,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대형 포텐셜 말고. 다음 모델이 그래, 있었잖아요. 다음 네. 근데 프라이드 중에 세단형인 베타가 있었어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베타. 그래서 예전에 그 왜 우리 페이클럽이니 뭐 스카이러브니 채팅했었잖아요. 거기에 여자애들이 물어보자. 차 뭐예요? 물어보면 저 엔터프라이드요.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씨. 아니 그러니까는- 엔터프라이드가 뭐야? 프라이드 베타란 얘기입니다. 채팅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드. 예. 그래? 나도 그래서 예전에 스포티지를 소렌티지라고 한 적이 있었죠. 소렌티자. 소렌토 플러스 스포티지야? 예, 옛날 구형 스포티지 볼 때. 아 미쳐 어리겠다 진짜 이 박사네. 프라이드 성공 후에 기아는 87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콩코드를 생산해요. 그래서 중형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호호. 콩코드, 너 생각나지 않나? 콩코드인가 무슨 차가 그 대굴박 아드님도 아니다. 아들이 어, 그 검찰에 들어갔을 때 어. 선수 몰고 왔다며 콩코드를. 중고차 가격까지 아주 언론에서 상세하게 얘기했죠. 8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호가가 다양했어요. 쇼도 좀 그럴듯하게 치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 대굴박 형 아들내미 도원님 지금 몇천억 있는 사람이 뭘 그러니까. 콩코드를 타고. 에이, 그것도 검찰 조사 받으러 오면서 불사 이거 뭐 저거지 뭐. 그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휠체어 타고 오는 거랑 다르게 하겠다 예. 없지 뭐. 그때 당시 콩코드의 경쟁 상대는 현대의 스텔라와 소나타, 대우의 슈퍼살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쟁쟁한 차들 아닙니까? 그렇지. 그 콩코드가 이제 2000cc였으니까. 어. 예. 89년에는 준준형 세단인 캐피탈을 출시합니다. 아 캐피탈. 캠피탈은 참 좋았죠. 1500cc. 어. 예, 1500cc 1300cc인가? 아니요, 1500cc에서 1800cc까지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 차의 경쟁 차량은 현대 엑셀, 대우의 르망 에스페로였습니다. 조금 밀리었죠. 그래서 르망하고 에스페로가 예. 명차였거든. 예. 차 좋았어요. 준중형 중형차를 선보였잖아요. 이후에는 대형 세단에 도전해서 드디어 포텐셜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발비 2천억 원, 개발 기간 3년, 경쟁 상대는 현대의 그랜저와 대우의 로얄 시리즈 중 제일 큰 차인 임페리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아에 대해서 뭐 기업 형태나 발전 과정이나 좋게 보는데 이 부분은 계속 걸리는 거야. 기술 개발에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가 망해 한 번씩 그런 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모든 배기량의 차종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네. 그 다음에는 완성된 순수 국산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차가 바로 이제 도시를 달린다. 세피. 기차 막은 차. 기차 막은 차. 전차야 기차야. 전차 도심을 네. 지나는 네. 전차 있어.
근데 이게 그전에는 이게 뭐 우리나라 차 그러지만 우리나라 국산차가 아니지. 그렇지.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수입했었고. 세피아는 9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한 차예요. 개발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세피아가 SEPHIA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약자를 딴 거예요. 뜻이 뭐야 이게? 스타일, 이코노미, 파워, 하이테크, 아이디어, 오토. 스타일 있고 경제적이고 힘 있고 기술 집약적인 아이디어가 집약된 자동차. 뭐 이런 뜻이겠네요. 아. 복잡하다 진짜. 이런 거 또 있잖아. 뭐. T코도 있어, T코. T코. 타이니, 타이트, 컨비니언트, 코지. 음. 예. 뭐 작고 타이트하고 편리한 차. 아이 그런가? 근데 잘 모르겠다. 예. 예. 그리고 뭐 유명한 거 있잖아. 누비라. 전국을 누벼라. 뭐 그러는데 뭐 그 기름 넣고 그 저기 지리산 올라고 백지연 씨가 광고. 노고단. 예, 노고단. 예. 그리고 93년에 나의 차 스포티지가 출시됩니다. SUV 시장에 또 뛰어들어요. 당시에 SUV는 뭐 단연 거화, 쌍용으로 이어지는 코란도였는데 93년도에는 스포티지를 출시하면서 SUV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내 차. 어. 이 스포티지는 외국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요. 이에 미국의 포드사하고 일본의 마츠다는 그 기술 계속 제휴를 했었죠. 여기서는 기아에 요청을 합니다. 주문자 상표로 자기네가 만들겠다고. OEM?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크를 붙이겠다 이거. 자기 회사 그치. 마크를 붙이겠다 이거지. 오. 근데 예. 기아는 이 독자 개발한 이 스포티지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합니다. 심지어 95년도에는 미국의 100대 히트 상품에 스포티지가 선정이 됩니다. 이거 미국에서 찰스 바클리가 광고했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알았어? 예.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후에 출시한 아벨라, 존망한 아벨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 차 타면 아벤다는.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또 들어갔던 크레도스, 아, 굿 디자인 마크는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렸죠.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들고 나왔던 엘란, 아, 스포츠카. 이건 수입품이었죠 그냥. 예. 그다음에 대형 세단인 진짜 엔터프라이즈가 연속으로 시장에서 실패를 합니다. 캐피탈도 실패했어. 사실. 그렇죠. 음. 그래서 엄청난 내수 부진에 빠져요. 이 내수 부진은 바로 자금난으로 그대로 연결되었고요. 사실 그 전에 얘기한 대로 노사 관계가 그렇게 결속력이 좋았는데 이 노사 관계도 삐거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아의 생산성이 그 당시에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사실 기업가 전문 경영이든 누구든 자신의 신화를 만들면 항상 자신감이 넘쳐 있거든. 이것은 방만한 경영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독단에 빠지는 거지. 뭐. 봉고 신화를 만들었던 김선호의 이 자신감에 넘친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기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엔터프라이즈는 포텐시아가 경쟁차 중인 대우의 아카디아나, 현대 다이너스티에 밀려서 만들어낸 건데 사실 이거는 나머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전부 외면을 했습니다. 아카디아하고 다이너스티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도 나쁜 차는 아니었는데 아카디아는 지금도 혼다 어코드인가? 그 차랑 똑같아가지고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다이너스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1996년 전체 생산 누계가 500만 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 중에 프라이드가 138만 대로 1위, 세피아가 62만 대로 2위. 그런데 봐 이거 봐 프라이드가 1위고 세피아가 2위인데 프라이드 세피아 팔아서 돈 안 돼 이거. 그렇지. 그렇죠. 그 대형차 팔아야 돈 되거든. 그렇죠. 대형차는 다 실패해버렸으니까. 뭐.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자금난에 허덕이던 기아는 결국에 97년에 법정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자 이제부터 기아의 몰락, 위험에 빠진 기아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1997년 4월에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비밀 문건을 터뜨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아 자동차가 위험하다, 회생 능력이 없다였습니다. 이 소문으로 기아 자동차는 금융계의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해줘 이거를? 그러니까 시중에 기아의 어음이 돌아와도 깡을 해주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거 장영자 특집에서 얘기했지만은 저희 깡 얘기했죠. 깡 안 해주면 그 회사 엄은 쩌다 종이 쪼가리야.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건을 누가 만드냐? 아까 현대자동차가 직원이 터뜨렸다 그랬지. 응.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문건을 만든 거는 삼성자동차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당연히 반발하지. 씨바 삼성, 니들 우리 기아 처먹으려고 이런 호소문 퍼뜨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997년 6월요. 삼성 문건이 시중에 돌고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시중 종금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수출 대금까지 손을 대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아 김선홍 회장은 당시
강경식 부총리를 찾아갑니다. 재정부 장관이었죠. 장관님, 지금 우리가 악성 루머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천억 정도만 있으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강 장관의 대답은 싸늘했다. 됐거든요. 됐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소위 말하는 음모론입니다. 이게 뭐 음모론이 맞을지 아닐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살펴봅시다. 삼성은 당시 소문을 냈다면 삼성은 기아차를 손에 넣어가지고 단숨에 현대와 이강 구도를 갖기 원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아가 어렵다 소문을 내고 먼저 뭘 해? 삼성생명 등 내 계열사 있잖아. 그렇지. 네. 계열사를 통해 갖고 6천억 원 이상을 기아차에서 걷어들인다. 저번에 우리가 전에 방송에 네. 얘기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중앙일보를 통해 가지고 삼성이 기아를 인수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는 정당성을 유포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일보라가 삼성이 누구를 밀었어? 이회창. 이회창을 밀었지. 그러니까 이회창을 집중 지원해 갖고 음. 정부의 지원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음모론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94년인가 아마 뛰어들었을 텐데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말이죠. 삼성이 기아를 노린다는 소위 말하는 M&A지. 네.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또 돌았어. 계속 그 계속 또 찌라시 돌았어요. 나오고 그랬죠. 왜냐면 삼성은 일단 기술력이 없어. 그렇지. 그죠? 라인이 없잖아. 라인이 없잖아. 그 판매망이 기아 자동차는 전국에 판매망이 있지만 삼성은 판매망이 없다. 그렇지. 또 가장 중요한 거 AS 그렇죠. 차를 팔았는데 AS 어디서 해? 그렇죠. 뭐 저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없잖아. 없지. 제주도 사는 사람이 어디 서울 와서 AS 받아야 되나? 그럼,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네. 기아차는 전국에 다 있다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기아만 인수하면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야. 통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돌았다는 겁니다. 이야, 야. 그럼 이게 이 음모론 사실이면 IMF는 사실 삼성이 불러온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사실이야. 왜냐면은 기아가 무너지면서 진짜 IMF가 거의 시작됐으니까.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의 이런 기아를 먹으려고 한다는 소문은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철이 형이 물러나고 건영이 올라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그때부터? 거지. 그때부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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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동차. 온통 자동차. 이렇게 된 겁니다. 93년 11월에요. 삼성이 계열사를 통해 갖고 기아 주식 8%를 매입합니다. 야, 8%면 엄청난 거. 엄청난 거지.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기아 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0.0. 아니, 제가 거 예. 그 김선홍이 0.06이었고 네. 최대 주주는 이제 직원들이었잖아. 그렇지. 네. 직원들이 10%가 11%였어. 그러니까 8%면은 그 정도까지 가는 거지. 대단한 그 정도 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런 삼성이 기아차 먹으려 한다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야, 니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고. 야, 니네 장난쳐 지금? 그다음에 여론이 또 난리 난 거지. 네. 여론이 또 삼성 편을 또 안 들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삼성이 에이씨 8 알았어 하고 6%까지 떨어뜨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이때 97년에도 있었다는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이런 음모론을 소개해드렸고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기아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구책 발표. 자구책을 그렇지. 강구합니다. 은행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문제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사태는 해결된다며 간곡히 지원을 부탁하면서 공장 부지를 매각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YS가 말이죠. 정신 없지. 완전히 넋 나갔지. 한보 사태로 정신줄 나왔어. 그렇지. 왜냐하면은 현철이가 구속됐거든. 네. 한보 사태로 정신줄 놓고 완전 두 손 두 발 다 놓은 상태. 왜냐? 당시에 이 YS 정부 말기잖아. 이 그렇지. 비선조직으로 국정이 운영됐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죠. 음. 근데 한보 사태로 비선조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공백을 받게 되는 정신줄 놓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YS가 뭐 지금 기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렇죠. 은행들은 이 문제가 뭐냐면 한보 도와줬다 줬댔잖아. 줬댔거든. 그렇지. 그전에 회생 불가능한 한 번에 돈 집어넣었다가 배임형으로 마구 다 구속됐단 말이야. 은행장들이.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에 돈 넣었다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7월 14일 날 4천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기아자동차는 부도가 나고 다음 날 부도 유예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박사 부도 유예 협약이 뭐야? 부도 유예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 부도 사태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주도로 도입된 건데요. 안전망 일종의. 네. 대상 기업은 은행 여신이 2,500억 원 이상의 기업입니다. 대상 업체는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 임원 감축에 관한 노조 동의서, 자금 관리단 파견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업주 또는 최고 경영자의 재산 처분권 위임장, 경영권 포기각서, 주식 포기각서, 구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영 나 안 한다, 완전히 손 뗀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이 받아야 할 대출금을 2개월 정도 연기해 준 후에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주거래은행이 협약 적용을 위해 채권단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동안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막지 않아도 부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도 당분간 안 시킨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기아의 부도 유예 협약 체결은 기아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은행들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컸어요. 한보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은행들은 채무자인 기업에 오히려 끌려다녔습니다. 돈 빌린 놈이 야,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뭐 이렇게 안 빌려줘. 확 이렇게 큰 소리치는 아주 괴이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못 갚아 배째 이렇게 되죠. 예. 기아의 부도유예 협약은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눈치를 보는 은행을 살려주자는 그런 의미가 더 컸습니다. 즉 여러 은행이 하나의 채권단으로 힘을 합쳐서 기업을 상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어들이 어려운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도 뭐 개인 파산이나 뭐 그런 거 회생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개인 회생 이것도 이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은행이 1대1로 이 회사랑 대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때. 아이씨 못 갚아 지금 나도 죽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몰빵. 뭐 은행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이게 채권단을 구성하는 거죠. 채권단을 구성하는 게 이게 그렇죠. 바로 부도유예 협약 체결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부도유예 협약이 체결되었고요. 석 달 후에 법정 관리를 받으면서 기아자동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근데 좀 당시 있었지. 정부가 시장 경제 논리로 기아차를 처리했으면 기아 사태가 일찍 해결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정치 논리를 들이밀면서 기아 사태가 더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은 부대 유효 처리하고 3개월 동안 이게 정말 정신줄 놓은 거야. 그렇지. 이때 한국 경제가 작살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 3개월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말이지. 그렇지. 그 3개월 동안 헛단 짓만 매일매일 뉴스에는 기아 자동차 뉴스가 꼭 나와요. 근데 처리는 안 그렇죠. 되면서 계속 상황만 보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3개월 기간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에 기아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가 먹었습니다. 현대는 넘어갔고. 뭐 물론 삼성 자동차도 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 현대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죠. 그래서 기아를 가지고 갔다. 나중에 삼성은 대우하고 빅딜을 시도했는데 그 빅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기아 자동차의 역사, 우리나라와 어떤 기회를 같이 했던 기아 자동차 역사는 그렇죠. IMF로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기업 특집 했는데 어땠나? 역시 나는 기업 특집은 영 소질이 없네. 아니, 워낙에 인문학만 해가지고 저는 경영이나 경제 쪽에는 나도 맹큐의 경제학을 읽었는데 말이지. 네. 근데 저는 당장에 느껴지는 건 권선징악 뭐 이런 게 느껴져요. 그 삼성 자동차 그렇게 쥐고 흔들려고 했던 삼성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거의 이제 르노라는 이름만 남아 있고 거의 르노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삼성이 이랬다는 소문이 있지만 예. 쫄았어 이 새끼도. 예. 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히 아까 이 작가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뭐 저기 전대갈 대굴박 형도 대굴박 여기 무슨 조치 해가지고 시장 경제로 잘 돌아갈 만한 곳을 인위적으로 마구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하나 날려먹을까 말까 하고 어떤 기업은 혜택 받고 이렇게 굴곡지게 한국의 경제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자본주의 경제가 어쩌고 뭐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사를 보면은 그렇게 자본주의적이지도 않았고 그 지지 세력들이 지금 또 자본주의를 외친다는 굉장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건실한 기업들이 정치권과 시장 경제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쓰러져가는 사태를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사실은 이게 좀 웃기지. 그 박정희를 종행하고 박정희 경제정책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이 박사만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니까 음흠. 박정희는 철저한 보호주의였거든. 그렇죠. 계획경제였거든. 그렇죠. 존나 앞뒤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박정희 추종하고 저 박근혜 빨아준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아. 앞뒤도 아마 경제가 뭔지도 몰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뭐 개코 뭐 알아 알기는 예, 씨발. 세자. 자, 오늘 기아 자동차 했을 때 원고 딱 보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끼리 회의할 때. 야, 너무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망했는데 뭘 좋게 좋아 씨발. 자, 중간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창립자인 김철원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기아는 3번의 부도 위기 때마다 직원을 정리해가는 방식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기업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던 거고요. 거기서 그런 방식도 또 어디서 나타났냐면 나중에 대우에서도 그다음에 쌍용에서도 똑같이 그렇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아까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아에서 그 연구 실패든 개발 실패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여를 하고 성공을 못 봤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전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인수할 때 현대자동차는 증자를 했습니다. 자기네 원래 갖고 있던 자본으로 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그 1년 후에 기아가 거꾸로 현대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이 안 되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013년도 6월 24일 오늘입니다. 12시 10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은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21개 중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조사 대상에서 무려 5개 차종을 탑3에 올렸습니다. 뉴스는 길게 읽지 않겠습니다. 사측은요, 자기네가 올라간 순위를 떨어뜨리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고요. 노조는 다시 이를 올리며 정정을 했습니다. 사측은 이것을 품질 저하라는 이유로 들어가지고 노조에서 요구했던 임단협 요구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나왔던 그 애널리스트 관련 소식지에 보면요. 현기차의 불안 요소로 노조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용자 측의 경영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쪽 편 드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현대는 기아를 인수할 때 증자를 통해 인수를 해서 업계 1위가 2위를 먹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대 기아차의 가장 큰 업적은 가격 상승을 제 멋대로 하면서 그 모든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했습니다. 해외 법인의 재고 발생, 재무 악화, 환율에 따른 모든 부담을 내수 고객에게 전가를 하죠.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마다 애국심을 호소합니다. 외국 차를 사려고 하면 한국 차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국민에게 그 모든 부담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현대는 정말로 애국심을 호소할 만큼의 의도가 있느냐?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3년도 4월 29일자 파이낸셜 뉴스 원문입니다. 현대차의 10년 수건 마침내 결실 보냐. 이거 뭐냐면요. 그 서울 성수대교 북단에 성수동 일가에 있는 27,830제곱미터의 3표 레미콘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강하고 중랑천이 만나고요. 서울숲까지 있는 매우 핵심적인 도심 안에 있는 알짜배기 땅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레미콘 땅이 있냐고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이거 정몽구 회장 그 땅입니다. 그 회사 땅이죠. 여기다가 정몽구 회장이 R&D 통합센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물 특혜가 있어야 돼요. 아마 이거 하게 되면 재벌 특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현대는 내수 고객과 자기네가 독점에 가까운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과점의 폐해고요. 현대는 아까 쭉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자라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가 모든 이익을 국민들로부터 빨대를 꼽아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기네는 지네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기업들의 속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기 오늘 오랜만에 기업 특집. 기업은 4번째인가? 롯데, 대한전선, 두산. 네 번째지? 네. 네 번째 기업 특집 오랜만에 했는데 가끔 가다가 기업 해달라는 분이 많으셔서 가끔 가다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내가 LG를 할까 하다가 요새 엘레발들 그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10년 만에 좀 잘한다고 말이지. 여름에 잘한다고 말이지. 유광잠바. 아이고 유광잠바 다 팔렸다며. 야, 난 내가 야구를 안 봐야 이기더라. 참 엘레발들 심해가지고 내가 LG를 하려고 그랬다가 에휴 조금 더 즐기시라고
DTD 어차피 내려갈 테면 내려간다. 아, 근데 이거 하면 또 방금 내 욕 존나 내먹겠네. 그렇게 뭐 생각하니까 하여튼 LG를 하려고 그러다가 기아 산업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를 하는 이유는 요즘 경제도 또 뭐 외환했던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때 IMF를 애초에 시작이 뭐 기아 자동차라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를 얘기를 한번 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YS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요? 너무 많지.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저기 뭐야 저 깜짝 인사 그지? 이런 것도 비슷하고 또 구호를 앞세운 거 있잖아. YS가 세계화만 외쳤잖아. 네. 실속은 없고. 네. 창조 경제. 지금 창조경제 뭔지 모른다니까? 저 외국 전문가한테 창조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양반이 볼쉣 그랬다 했잖아. 족가스를 하지 야, 말라고. 경제를 창조. 그러니까 박근혜도 자기도 뭔지 모를 거야 창조경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 머리 나쁜 것도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요. 그거 뭐야 요새 저 북침 네. 저 서울신문에서 여론조사 했었지. 고등학생들의 70%가 한국 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 이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 애들이 북침을 한국이 침략한 걸 아는 게 아니고 북한의 침략에 준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해프닝이지 일종의.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상식 아니야. 단어가 잘못 쓰인 거지. 왜 이렇게 이 조사가 나왔지? 야, 좀 알아봐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래? 야, 뭐야 봐. 잘못된 역사가 이러고 이거 YS랑 닮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죠. YS의 머리 나쁨으로 IMF가 터졌다고 난 보는데.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아 자동차 특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손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던데. 조금 신경 써서 금융 투자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고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그 정부에서 계속 집사라고 부추기지? 돈 빌려줄게 집사. 좆됩니다. 좆됩니다 여러분. 집 샀다가 작살납니다. 절대 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얘기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김구 특집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리플에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돌려막기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못 올린다고 수십 차례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구 특집이 올라갈 때가 일주일 정도 딱 일주일이었어. 딱 일주일이었어. 딱 일주일이었고 지금 우리가 월요일날 녹음하니까 거의 열흘 정도 된. 원래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시스템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 있고 김일성 특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영상을 먼저 오픈하고 팟캐스트 올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팟캐스트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팟캐스트 올릴 때 무편집본을 왜 올리냐면 동영상 들었던 분이 또 들 수 있잖아. 그렇죠. 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우린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근데 뭘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 또 청취자에게 또 무리하게 욕을 해야 되는 우리 때 이 작가. 그래서 김구 특집은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뭘 돌려막기는 뭘 돌려막기야. 이게 내가 저번에 방송에 돌려막기라고 한번 썼더니 그걸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올리긴 힘들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주 올리도록.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녹음을 이 늦은 시간에 한 거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에 녹음을 하도록 또 하여튼. 그런 댓글 달릴 때마다 되게 기운 빠져요. 뭐 하기 싫지 뭐. 아니 뭐 솔직히 우리가 이걸 해서 무슨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써가면서 우리 시간 투자하면서 우리 할 거 쪼개가면서 하는 건데. 그런 말 하지 말래. 나 징징대는 것도. 좀 징징댈게요. 그래. 자 그렇고 오늘은 방송. 왜 마지막에 짜증을 내? 아니 씨발. 아니 청취자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치. 좋다. 언제 안 할지 몰라. 우리도.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쳐. 씨발. 마지막에 이 박사 마지막 끝날 때 졸라 울란 말이야. 그럼 되지 뭐. 자 우리 엔젤 펀딩 소개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4일 날 찬이님 잘 들어왔습니다. 항상 감사 찬이 6월 4일에 들어왔습니다. 제공 임성주, 이혜경, 이섭, MT 땜빵 신림, 불사조와 찌찌, 준이 아빠 김인, 최예, 동양극장, 비밀여행 좋아, 기범 세막 미김, 새의 유서 장샘, 새의 유서 장샘 2번 하셨네. 교촌 김기룡, 탱고, 오빠들 멋져 불어, 홍유리 씨 힘내, 제왕 이희옥, 송윤주, 이현재, 고경진, 신미라.